안녕하십니까? 예. 예. 오늘 이렇게 날씨도 좀 우중충하고 뭐 비도 좀 부슬부슬 내렸다 말았다 막 하는데 이렇게 또 아침 이른 시간에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좀 김효정 대표님께서 저한테 갑자기 연락을 주셔갖고 이렇게 좀 강연회를 해줄 수 있겠냐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되게 된 건데 하필이면 또 날짜가 5월 11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또 중간고사 끝나고 어머님들께서 속칭 뭐 이제 한따까리 하실 때 이제 그냥 요때래 갖고 결국 뭐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지는 어차피 제가 거의 완벽하게 파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또 중간고사 결과가 아주 좋아갖고 좀 되게 뭐 그런 저희 조언이 필요 없을 그런 어머님께서 아마 이 자리에 없으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고사에 대한 말씀을 먼저 드리고 이렇게 강연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약 강연은 1시간에서 1시간 20분 정도 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좀 벌써부터 이렇게 좀 제가 어머님들 눈빛을 보니까 좀 물어보실 게 저한테 원하시는 게 많으실 것 같아요. 지금 그런 눈빛이라서 이제 질문을 이렇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뭐 중간고사 이제 봤죠. 중간고사 애들이 지금 거의 끝났습니다. 시중 학교들이 이제 중간고사가 거의 끝났고, 아까 전에 제가 좀 저기서 명부를 살짝 봤더니 거의 또 이 근처에 계신 뭐 중학교 혹은 뭐 고등학교에 진학 중인 그런 이제 자녀분들께서 그런 어머님들께서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중간고사들 잘 보셨습니까? 잘 보셨습니까? 중간고사 수학을 포함해서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시험도 시험이지만 사실 또 그 중에서 제일 골치가 아픈 게 또 수학이죠, 여러분. 그래서 수학이란 과목이 아마 굳이 자녀분들이 예를 들지 않아도 어머님들이 학창 시절에서부터 가장 왜 이게 이제 대를 이어가면서 이놈이 나를 괴롭히느냐 뭐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왜 내 대로 끝내야 되는데 또 애들까지 이렇게 자식들까지 괴롭히느냐 해서. 그래서 사실 어제 제가 어머니 한 분이랑 이렇게 또 얘기를 했어요. 지금 여기도 앉아 계시지만은. 그래서 어머니께서 이제 저한테 하실 말씀 좀 공개해도 되죠? 하실 말씀이 우리 애가 너무 이제 중1이고 이제 따님이신데 이제 너무 수학 시험을 못 봐갖고 뭐 이거 도대체 학원을 어디 좋은데 좀 학원을 어디로 옮겨야 되나요?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제가 그래서 가만히 제가 듣다 봤더니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요. 이게 지금 학원을 딱히 옮긴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뭐 유명하고 좋은 학원에 다니더라도 지금 그걸로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왜냐면 제가 잠깐 들어봤더니 학생 같은 경우 사실 별로 공부에 대한 의지가 없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자신이 수학 점수를 잘 받아야 된다 이런 좀 그런 열이라든지 그런 생각이 아직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일단 그것부터 그런 생각을 일단 고치는 것부터 그렇게 들어가야지 올바른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왔는데 또 오늘 아침에 잠깐 아까 전에 또 말씀을 드렸는데 또 똑같은 분이 계시더라고요. 또 따님께서 해갖고 얘가 좀 공부를 좀 안 하는데 그래서 또 얘기를 들어봤더니 좀 역시 그런 열의가 좀 부족해 보여요. 그래서 역시 어머님들 사실 얘기하시는 거 들으면 똑같습니다. 다. 우리 아이가 일단 잠이 많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거를 그래서 제가 어제 그 말씀 겉으로는 속은 정말 썩어서 문드러지는데 해석을 할 수 없고요. 그러면 선생님이랑 지난번에 우리 한번 만났었잖아요. 근데 까마귀 날자 뭐 배 떨어진다든지 삽 충기가 왔나 봐요. 무슨 말만 하면 저를 째려보고 쳐다보고 미치겠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말은 제가 했어요. 너 진짜 공부 안 하고 너 그 정도면 진짜 너 완전 진짜 뭐 시험 잘 본 거야. 말은 그렇게 했는데 속은 그게 아니었죠. 제가 쥐어 뜯고 싶을 정도로 미웠는데 참고 일단 말을 그렇게 했거든요. 직설적이시네요. 쥐어 뜯고 싶을 정도로 미워. 동감하십니까? 제가 놀라긴 했어요. 왜냐면 먼 미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보다 그러니까 내일이 시험인데도 오늘 12시간 잠을 퍼 자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속상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랬거든요. 얘가 왜 이렇게 멀는 거 공부를 안 하지? 그러니까 자기도 이제 그쪽에 있다가 대치동 쪽에 수학학원 옮기면서 나름 거기에 대해서 그래 난 여기 다니니까
잘할 수 있을 거야. 그런 막연한 생각을 예. 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도 사실 조금 이따가 드릴 겁니다. 사실 여기 답이 다 나왔어요. 사실 문제 제기도 좀 다 됐고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쥐어 뜯으실 겁니까? 예. 야, 일단 잠자는 걸 좀 줄여라 그랬는데 저를 진짜 눈이 찢어지게 꼬라보더라고요. 아마 그 나이 애들이 이제 사춘기가 오면요. 일단 제가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그 나이 아이들은요. 사춘기가 딱 오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이제 여자애들 같은 경우는 이제 엄마랑 대판 싸우려고 들고요. 뭐 기회만 있으면 아주 막 싸우려고 하면 그 쥐어 뜯으려고 하시면 또 쥐어 뜯기실 수도 있어요. 또 애랑 싸우다가 또 애들이 그리고 남자애들 같은 경우는 아예 입을 닫아버립니다. 한마디도 안 해요. 엄마들 한마디도 안 하려고. 그래서 그 사춘기 애들이 정말 사실 컨트롤하기 진짜로. 그래서 갑자기 어느 날 사춘기라는 게 어느 날 오잖아요. 자고 일어나 봤더니 얘가 우리 애가 아니다 해갖고 막 과연 우리 애인가 싶을 정도로 막 그러실 텐데요. 애들이 진짜로 뭔가 갑자기 확 바뀌어갖고 컨트롤이 안 되실 겁니다. 그렇게 사실 수학 문제뿐이 아닌데 근데 또 수학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그게 다 연결돼 있어요. 사실 뭐 공부 안 하는 거랑 뭐 수학 성적 나쁜 거랑 사춘기랑 뭐 예를 들어 아니면 또 뭐 일부 애들 같은 게임이라든지 이게 다 연관된 거래 갖고 그걸 풀려면 수학 점수 올리려면은 수학만 하나만 그냥 해서 되는 거 아니고요. 여러 가지 이런 진짜로 아이 지금 성향이나 뭐 학습 태도나 그 다음에 뭐 생활이나 뭐 요런 것들을 다 전반적으로 고쳐야 되기 때문에 실제 뭐 수학 선생 먹고 살기 힘들죠. 수학 선생 해먹으려도 수학만 잘하면 애들 연구도 해야 되고 또 그 다음에 또 해가지고 심리학도 해야 되고 막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 끝나셨나요? 그래서 제가 일단 자, 그럼 이따가 또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근데 아까 말씀해 주신 데 좋은 말씀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어머님들께서 생각이 다 제가 비슷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정말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도 어떻게 보면 생각이 다 비슷하시는데 이제 그 수학 성적이 안 나오면은 어머님들 같은 경우 거의 대부분 어머님들이 거의 90% 이상이라고 봐도 됩니다. 자, 거의 이제 학원을 옮기려고 하세요. 이제 특히 고1 어머님들 같은 경우 안 나오면 이제 이 학원은 아닌가 보다 해갖고 뭐 우리 애랑 안 맞는가 보다 혹은 뭐 여기서 정말 너무 못 가르치나 보다 해서 학원을 딱 옮기시는데 근데 사실 뭐 이게 또 나중에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딱히 학원을 옮기는 게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애랑 진짜 안 맞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 중에 뭐 수업에 잘못이 있고 선생님의 뭐 그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사실 그런다고 올라가는 확률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성적이요. 올라간 경우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학원을 옮겨서 올라간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애가 깨달아갖고 이거 나 큰일 났구나 망했구나 공부 좀 해야겠구나 해서 뭐 학원을 옮김과 더불어서 이제 애가 좀 정신을 차린 경우는 실제 올라갑니다. 그건 실제 올라가는데 그건 그냥 학원 그러면서 어머님께서는 모르니까 이게 이 학원이 정말 좋구나. 전에 다니던 학원 쓰레기였었는데 이번에 학원은 뭔가 있나 보구나. 그래서 막 또 해고서 막 그런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막 그런데 실제로는 뭐 그렇고 그리고 이제 학생 자체가 이제 그런 생각을 못하는 경우는 사실 학원을 100번 옮겨도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학생 자체가요, 뭔가 위기의식을 느끼거나 혹은 공부에 대한 강력한 동기유발이 되지 않는 경우는 거의 학원을 100번 옮기더라도 그 자리에서 맴돌거나 오히려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중간고사 결과에 대해서 좀 제가 말씀드리자면은 정말 애들이 그래도 저희 애들 같은 경우 하고 나서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근데 제가 나름 이번에 그래도 특히 고1 애들 같은 경우 고1은 또 성적이 바로미터니까 이제 학원에서 한 거 뭐 사실 중학교 애들은 나름대로 해준 것도 없는데다 100점을 맞아왔더라고요. 전 내신 준비를 안 해준다는데 고등학교 애들 같은 경우 이제 제가 또 해주는 게 그런 시험 대비를 직접 해주니까 나름대로 의미 있는 통계가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봤더니 얘가 3월부터 제가 개강을 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지금 뭐 그 전에 책 쓰고 좀 제가 바빠갖고 이놈의 인기는 그래갖고 얼마 전에 그래서 개강을 했는데 근데 참 이상한 게 이 녀석은 내가 한 2달을 잡고서 죽어라 내신 대비를 해줬는데 성적이 개판이네. 이놈은 내가 한 시험 거의 될 때 갖고 다 늦게 와서 한 2번인가 3번밖에 안 봐줬는데 성적이 좋네. 물론 이건 있습니다. 학교 따라서 난이도가 너무 틀려갖고요. 기본적으로 뭐 제가 아무리 열심히 봐줬다 해도 학교에서 너무 애가 수학적인 능력이 좀 떨어지는데 너무 어렵게 낸 경우는 뭐 어쩔 수 없이 미천이 드러나더라고요. 뭐 그런 것도 있지만은 실제 제가 봤더니 애들이 이번에 잘 안 나온 애들 같은 경우는 저한테 너무 의존을 한 게 아닌가. 물론 저도 걔네들을 조금 너무 과신을 했고 그다음에 걔네들 자체도 선생님을 너무 믿은 거예요. 이제 4월 초에는 애들이 정말 똘똘했어요.
정말 애들이 잘해갖고 야 얘네들 하면 좀 점수 좀 나오겠다. 혹은 야 얘네들이 대박 내면 이제 애들 좀 늘어서 돈 좀 벌겠다. 뭐 이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런 뭐 발칙한 생각을 제가 했는데요. 예. 근데 실제로 나오는 거 봤더니 그래서 애들한테 이제 좀 암기 과목도 해야 되잖아요. 수학만 있는 거 아닙니다. 예. 다른 과목도 있고 뭐 국어, 영어, 뭐 암기 과목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를 하라고 좀 2주 동안 풀어줬어요. 그랬더니 이놈들이 아주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수학을 손을 놓은 거예요. 그래서 뭐 직전 보충이라고 여러분들 뭐 굉장히 뭐 대부분의 학원들에서 하는 거니까 친숙하시죠. 그래서 뭐 직보라고 해갖고 전날에 왔어요. 그리고 선생님 나자바잡수하고 하는데 다 까먹은 거예요. 4월 초반에 또 정말 잘하던 애들이 다 까먹은 채로 왔습니다. 그래서 야 이게 왜 이럴까 했는데 애들이 수학을 손을 놓은 거예요. 한 2주에서 열흘 정도. 수학은 하루만 놔도 뭐 공부해보셔서 아시잖아요. 예. 수학은 하루만 봐도 하루만 놓더라도 감이 확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전날에 나자바잡수하고 바보가 돼서 애들한테 뭐 어떻게 해줄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좀 어때 뭐 그래도 전날에 딸딸해갖고 해줬는데 오히려 그래서 오히려 제가 봤더니 학원 안 다니다가 지 혼자 하다가 좀 한계를 느껴서 와서 저한테 한 2-3번 수업 듣고 그런 놈들은 차라리 그러니까 이런 애들 있잖아요. 보면은 그래도 제 수업이 나름대로 괜찮아가고 집에서 그냥 학원 안 가겠다고 버틴긴 애들 있어요. 성적도 괜찮게 나와요. 그럭저럭 나온 애들 중에 뭐 안 가겠다고 그냥 혼자서 잘 하는데 뭐 고등학교 수학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혼자 하기는 좀 힘들기 때문에 그러다 끌려 나온 놈들이 있어요. 그래갖고 난 집에서 안 하겠다고 막 죽어라 안 하겠다고 했는데 엄마가 해서 할 수 없이 나왔다 그랬는데 뭐 그런 애들 같은 건 또 오히려 저랑 수업이 되게 잘 맞더라고요. 그런 애들은 되게 좀 잘 나오고 그리고 또 오히려 좀 저한테 너무 의존했던 애들 학원에서 다 해줄 거라고 생각했던 애들 같은 경우는 성적이 좀 잘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이게 뭐 저한테 수업을 많이 들었다고 점수가 나온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지가 좀 하는 애들이 뭐 학원을 다닐수록 더 그래요. 사실은 학원을 다닐수록요. 그게 지 혼자에서도 사실 좀 힘들거든요. 수학은 중학교 때까지는 되는데 고등학교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 수학은 현실적으로 혼자서 못해요. 예. 그래서 학원들이 보면 거의 반 이상이 수학 학원입니다. 예. 수학 학원이죠. 대한민국에 학원 간판 걸고 있는 거의 반 이상이 수학 학원입니다. 그래서 저도 수학을 이렇게 강의하고 있는 이유가 수학은 혼자서 안 된다고 봤기 때문에 제가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건 사실 저는 국어나 영어는 혼자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또 영어 같은 경우는 회화하고 또 나름대로 또 이런 수능 보고 뭐 내신으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영어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사교육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자, 근데 봤더니 역시 그래도 혼자서 하는 놈들이 집 밖으로 찾아 먹는 놈들이 잘하더라고요. 학원에서 해줄 수 있는 건 딱 50%까지거든요. 50% 해줄 수 있고 나머지 50%는 애들이 목인데 학원이 100%라고 생각하는 녀석들은 망하고요. 학원이 한 30% 정도라고 생각하는 애들은 굉장히 점수가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신교육을 시켰어요. 중간고사 끝나고 애들한테 야 너희들 너무 날 믿었던 게 아니야. 나도 너네들 너무 믿었다. 서로 우리가 좀 잘못한 것 같은데, 그래서 기말 때는 진짜 해서 좀 열심히 해보자. 좀, 요런 말을 해갖고 애들도 좀 잘 나온 녀석들이든 못 나온 녀석들이든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중간고사 끝나고 애들이, 중간고사 끝나면 시험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보통 애들이요? 자, 중간고사 끝나고 시험지를 실제로 목격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아드님이나 따님이나. 그래도 여기 낫네요. 예. 손 안 드신 분들은 뭡니까? 예. 독서실 어디 쓰레기통에 구겨져서 박혀있거나 아니면 빡빡 찢겨갖고 막 이상한 데서 뒹굴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그건 안 되고요. 사실은 중간고사를 망하면은 대부분 보면 기말고사를 대비한다고 하면서 기말고사 이제 바로 준비에 들어가요. 그래서 시험 범위를 하면서 학원에서도 하고 애들 자체도 그렇게 해서 막 진도를 나가는데요. 진짜 기말을 잘 보기 위해서는 그거 아닙니다. 예. 기말 진도를 나가는 것보다 중요한 건 시험지를 분석해야 됩니다. 혼자서 해야 돼요. 학원 같은 데서 분석해 주는 거는 뭐 아주 효과가 없는 거 아닌데 지 혼자서 분석해야 돼요. 이거 왜 나갔을까? 왜 점수가 이거밖에 안 나왔을까? 집에서 센 수학이랑 개념 원리 달달달 풀 때는 다 맞았는데 왜 시험 성적이 안 나오지? 왜? 지 혼자서 자기 스스로가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기말고사 때 똑같은 실수를 안 해요. 예. 그렇지 않고도 그냥 또 기말 시험에 뭐 진도 나간다고 또 중간고사 끝났으니까 중간고사 이제 본 거는 이제 집어치우고 이제 기말고사 준비해야죠. 그러면 기말고사 이렇게 달달달 하는 애들은 기말고사 가서 시험지 보죠. 그럼 똑같은 실수 또 했습니다. 똑같아요, 진짜.
기가 막힐 정도로 똑같은 실수합니다. 시간 모자란 놈은 다 못 풀고 똑같이 중간고사 때랑 똑같이 시간 모자르고요. 계산 실수한 놈은 똑같이 계산 실수를 합니다. 또 서술형에서 깎인 놈들은 서술형에서 잘못하고 마킹 실수한 놈들은 마킹 실수 똑같이 해요.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집에 가셔서 되게 이제 돌아가셔갖고 하실 일은 애들한테 중간고사 때 점수가 안 나왔으면 너 스스로 분석을 해봐라.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가 이제 중간고사 에 대한 언급은 이제 여기로 마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학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정말 중간고사 보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머님들. 그 애만 고생하는 거 아니죠. 애 눈치 보랴, 또 뭐 학교 선생님 눈치 보랴, 또 학원 선생님들 눈치까지 보랴. 아무튼 뭐 아주 힘듭니다. 진짜 어머님들도. 그리고 뭐 보면은 애들만 시험 보는 게 아니죠. 요새 중간고사. 그리고 뭐 요새 수행평가, 구행평가라고 있잖아요. 또 그것도 해갖고 또 애들 또 도와주느라고 또 인터넷 검색 같이 하시고, 요새 어머님들이 무슨 죄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봐도 저희 때는 그런 거는 없었었는데 그냥 시험만 봤으면 되는데, 개인적으로도 좀 수행평가 같은 것도 좀 너무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좀 고쳐져야 될 그런 좀 약간 관료주의라든지 좀 탁상행정의 좀 그런 표본이 아닐까 합니다. 너무 엄마들만 힘들어요. 사실 수행평가가. 애들도 그렇지만요. 그래서 뭐 여기까지. 자, 일단 대충 뭐 중간고사에 대한 얘기는 제가 드렸고요. 자, 이제 수학 공부 얘기입니다. 수학 공부. 그래서 수학 공부 어떻게 시킬 것인가, 혹은 아이들은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여기에 대한 얘기를 잠깐 드리자면요. 일단 과제물이래. 제가 하도 맨날 봤더니 여기 유인물 나눠드린 거. 애들 제일 듣기 싫어하는 이거 과제물인데 제가 또 그 얘기를 해버렸네요. 여기 유인물 나눠드린데 보시 1번 자 수학이, 여기 이제 유인물 순서대로 제가 말씀을 드릴 거니까 이거 그냥 슬슬 돌려보시면서요. 뭐 이거 하셔서 뭐 가보러 간직하실 필요까지는 없는데, 이제 되게 돌아가셔갖고 좀 애들이랑 같이 또 한번 읽어보시면 나름 또 요게 또 제가 오늘 강연에서 말씀드린 거랑요 완벽히 매치되는 내용들이니까 가져다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수학이 싫은 이유를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자, 물어봤어요. 봤더니 어떤 애들은 뭐, 선생님 저는 수학 안 싫어요. 좋아요. 그러냐. 미친놈. 그럼 너는 그냥 넌 꺼져. 막 하고. 수학이 싫은 이유를 물어봤어요. 대부분 애들은. 그런 애들은 사실 뭐 수학 선생님 도움 받을 필요도 없죠. 사실 자기가 잘하니까 최선의 경우겠지만 안타깝게도 많이 없습니다. 그쵸? 지가 좋아하고 알아서 잘하는 애들 같은 경우는 사실 진짜 가뭄에 콩나듯 진짜 적고요. 수학이 싫은 이유를 애들한테 물어보면 공부한 만큼 점수가 안 나와요. 달달 이런 애들 있어요. 시험 기간에 달달 딴 과목 손도 못 대고 수학만 해요. 센 수학 풀고 정석 풀고 개념원리 풀고 달달달 수학만 해서 딴 과목 공부 못했어요 해갖고 딴 과목 점수 개판 나오고 하면, 그럼 수학은 잘 봤냐 하면 뭐 잘 보면 좋은데, 또 이런 애들이 수학까지 안 나오면 그날 장사 포기한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뭐 그 시험은 또 날아가는 거예요. 내신도 있고 한데 요새처럼 참 내신 부담이 큰 또 그런 애들이 없는데, 그런 세대가 없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죠. 뭐 어떤 애들은 또 이런 말을 해요. 수업을 들어도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선생님 너무 어려워요. 막 학교 뭐 꼭 학원 강의 자체가 아니라, 학원은 사실 모르면 안 다녀도 되잖아요. 근데 학교 선생님 또 수업하는데 하나도 모르겠대요. 예. 너무 어렵다. 공통적인 얘기죠. 어려운 거 맞습니다. 수학이. 뭐 달달해서 밥 먹고 수학만 하는 저희 같은 사람들은 또 나중에 뭐 익숙해지면 수학만큼 쉬운 게 없지만은, 뭐 대부분 애들이 또 처음 배우잖아요. 그래서 수학 진도 따라가기도 사실 바쁜 게 수학이고요. 어떻게 생각하시면 뭐 그 자녀분들 그래도 뭐 하루에 막 이제 주 2회, 3회씩 뭐 2-3시간씩 수학학원 가서 앉아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만 하셔도 어떻게 보면 애들 장한 겁니다. 또 앉아 있기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진짜로. 한 주만요, 어머니도 대신 가서 앉아보세요. 그거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인가요? 그럼 조금 그러면 뭐랄까, 이제 애들이 입장도 이해가 가실 겁니다. 자, 그래서 수학 시험 시간에 그럼 도대체 뭘 하냐고 애들한테 물어봐요. 그럼 열심히 수업을 듣는 친구들도 있겠고, 자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있어요. 학원 가서 자는 애들이 있어요. 어머님들께서 뭐 그 상황을 아시면은요, 그 뭐 진짜로 정말로 열통 터진 일이시겠지만, 그리고 뭐 선생님 수업 내용을 하나도 모르겠다. 그리고 뭐 걔 중에는 뭐 하는 애들이 있냐면, 요새는 사실 애들 제일 많이 하는 거 뭔지 아세요? 수업 시간에요. 휴대폰하고 또 게임하고 그런 거. 요새 휴대폰이 너무 발달해 있어갖고, 저희 때만 해도 사실 뭐 휴대폰 없어갖고, 그런데 요새 애들은 또 그게 너무 굉장히 산만합니다, 사실은요. 그리고 사실 또
제가 수업 시간에 문제지라고 휴대폰 갖고 게임하는 놈들 치고 뭐 진짜 점수 잘 나오는 애를 못 봤어요. 그건 거의 100%더라고요. 그래서 집중을 못 한다는 얘기니까 항상 제가 애들한테 강조한 게 그거거든요. 뒤에도 이제 나오는데요. 장시간 공부할 생각하지 말고 단시간에서 집중해서 공부를 해라. 제가 뭐 그렇게 공부했으니까요. 절대 시간이 중요한 건 절대로 아닙니다. 예. 시간이 중요한 거 아니고요. 본인의 이런 집중력과 그 다음에 공부 양분이 있을 겁니다. 짧은 시간에 굉장히 많은 양을 처리해내는 친구들이 있어요. 저도 옛날에 그런 식으로 공부를 했고요. 그런 애들이 공부를 잘하는 거지 뭐 잠 안 자고 공부한다고 뭐 이런 잘하는 건 아닙니다. 더군다나 뭐 이제 엄마는 공부한다고 시켜놓고서 뭐 보면은 앉아서 뭐 핸드폰으로 뭐 게임하고 앉아있고 문자질하고 있고 한 문제 풀고 또 친구랑 문자 하나 보내고 또 한 문제 풀고 또 문자 하나 보내고 옛날에는 여러분 그거 아세요? 혹시 어머니들 R이라고 있어갖고 R이 떨어지면 문자 못 보냈잖아요. 그게 참 좋은 제도였었는데 요새는 카카오톡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카카오톡을 그런 3G 무제한 그거 와이파이 이용하면 무제한으로 돼요. 그래서 그나마 이제 R 떨어지면 옛날에 애들이 답장 못 해갖고 문자질 못 했었는데 그런 세세한 것마저도 기술 발전이 우리 아이들을 망치는 대표적인 물론 카카오톡은 회사에서는 돈을 벌게 해주는데 우리 애들 공부는 누가 봐도 손은 누가 키우고요. 사실 저도 수학이 어렵고 힘들었어요. 제가 진정한 수학의 매력을 발견한 건 이제 학교 졸업하고서 이렇게 수학 강사 시작하면서부터였습니다. 그전에 저도 수학이 싫었고 사실 수학 강사를 하게 될지도 몰랐어요. 왜냐면 제가 수학을 어떻게 참 진짜로 야 수학도 못하고 내가 진짜 수학도 좋아하지도 않고 지겹게 하고 어려워했는데 어떻게 과학고 카이스트에서 잘 선방했다. 그래서 카이스트에서 어떻게 하면 수학을 비껴갈 수 있을까 이런 점을 고민하다가 사실 산업공학과가 해석학을 안 들어도 졸업이 가능하대요. only 하나만. 예. 근데 또 산업디자인과라는 데도 또 있는데 거긴 또 가면 직접 디자인 또 빡세게 해야 돼갖고 또 예, 그렇고 해갖고 예 그래서 저도 사실 문과 성향이었기 때문에 과학고 가서도 후회했었는데 사실 제가 수학 되게 힘들어했어요. 그 다음에 제가 과학고 겉으로는 뭐 서울과고 카이스트 나와갖고 이런 뭐 학벌면에서는 되게 수학을 좋아하고 잘할 것 같지만 그리고 특히 과학고 가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수학 따라잡느라고 귀신들이잖아요. 잘하는 놈들만 있어요. 뭐 얼마 전에 결혼한 제 친구 뭐 한린이라고 했는데 그 친구는 뭐 아예 뭐 3번 나가서 1등상 먹고서 그 다음에 이제 뭐 KMO를 시켰거나 뭐 혹시 올림피아드 쪽으로 시키셨거나 아니면 뭐 제 책을 읽어보셨거나 하신 분들께서는 아마 그 한린이라는 친구 좀 귀에 익으실 텐데요. 예, 그래서 그 친구 같은 경우는 그리고 또 걔가 대한민국 최초로 3연속, 2연속 수상한 사람도 있나 모르겠는데 3연속으로 대학생 수학경시대회 꼭 참고로 IMO 국제수학올림피아드 같은 경우 뭐 대상을 여러 명을 줍니다. 뭐 금상이라고 해서 여러 명을 주는데 그 대한민국 대학생 수학경시대는 한 명밖에 없어요. 근데 걔가 3연속 수상을 했습니다. 3연속 수상을 했는데 4연속을 못했어요. 왜 그럴까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시겠습니까? 맞춰보실래요? 예? 예? 아, 그건 아니고요. 예, IMO는 출전 정지를 시켜버리는데 연속해서 혼자서 해 먹으면 안 되잖아요. 다 같이 먹고 살자고 한 짓인데. 그래갖고. 그런데 그 대한민국 뭐 대학생 수학경시대 그런 규제가 없는데 얘가 3년 만에 올 에이플 찍고 조기 졸업을 해버렸어요. 또 물리학 복수 전공을 해요. 그래서 아쉽지만 3년 만에 서울대를 수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해버리는 바람에 예, 이 친구가 4연속을 못했습니다. 3년, 대학교를 3년 만에 그리고 하버드로 갔죠. 박사학위를 받아왔고. 그래서 뭐 친구 자랑으로 빠지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런 놈들이 이런 괴물들을 옆에 두고서 경쟁하려니 아무리 저라도 벅차죠. 그래서 저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런 괴물들 버티고 있는데 살아남느라고 부단히 노력을 했고. 그래서 저도 서울과학고 쪽에서는 사실 수학을 못하고, 또 그냥 평범한 양민? 뭐 평민 이쪽에 키는 그래서 뭐 저는 양민 학살당하는 그쪽에 한린 같은 놈들한테 그러는 축에 끼었기 때문에 저는 사실 수학을 못하는 애들 마음을 알고 중학교 때까지는 저도 사실 몰랐어요. 중학교 때까지 몰랐는데 고등학교 가서 수학 못하고 수학 힘들고 수학 짜증나는 지겨운 애들 마음을 누구보다 알고 그래서 저도 나름 애들이랑 얘기가 통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서울과학고라는 특수 집단 안에서 그런 수학 때문에 고생을 했기 때문에요. 자, 그럼 수학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수학 잘하려면은 2가지가 있거든요. 수학 잘하려면 여기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흥미와 자신감이에요. 사람이 아무리 자기가 타고났다 해도 재미없으면 못해요. 그래서 그런 재미를 알고 있는 애들이랑 모르고 있는 애들이 딱 수학 점수 보면 한 4, 50점 차이가 납니다. 자, 보면 잘하는 애들 90점 띄울 때 억지로 그냥 부모님이 시켜서
학원에서 죽어라 한 애들은 뭐 4, 50점 넘기가 힘들어요.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문제 풀릴 때. 자, 그럼 자신감은, 흥미는 어떻게 가지냐면요. 별거 없어요. 수학이 진짜 더럽게 재미없거든요. 해보셨잖아요.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걸 사실 얼마나 이중적입니까? 어머님들도 그렇게 피해가고 싶고 하기 싫었던 수학을 또 애들한테 하라고 하니 뭐 괜찮지만 나만 아니면 됐죠. 그치? 뭐 내가 안 하면 내 자식이야 잘하기를 하는 게 어머님들 마음이니까요. 그래서 근데 별거 없어요, 사실. 수학 흥미 가지려면요.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저 재미없거든요. 저도 뭐 수업 시간에 애들 보면 뭐 별 썰렁한 개그 되도 않는 걸 막 합니다. 왜 안 그러면 애들이 뭐 3시간, 4시간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수업에 앉아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나마 학교 수업은 그래도 1시간이라서 애들이 그냥 딴짓하면서 버틸 수가 있는데 학원 수업은 서너 시간이에요. 재밌지 않으면 애들이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다른 과목보다도 수학 강사는 완벽한 개그맨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게 또 애들이 이해가 잘 돼요. 예. 그래서 뭐 3시간 동안 개그 콘서트 한 판 벌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도 다행히 저는 뭐 유머 감각이 썰렁하긴 하지만 그래도 가끔씩 수학 시간 때마다 예능감이 이제 폭발할 때가 있기 때문에 예. 그래갖고 예. 그래서 뭐 아무튼 근데 재미없어서 그런 건데요. 자기가 어려운 문제를 풀었어요. 못 풀 것 같은 문제를 풀어갖고 대충 정답을 냈는데 이게 문제 아리까리 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제대로 푼 건 거고 답지를 봤더니 맞았어요. 그럴 때 애들은 재미를 느낍니다. 그때만 느낄 수가 있어요. 재미를. 그래서 지가 문제를 스스로 푼 문제를 보고서 정답을 맞췄을 때의 기쁨. 그게 바로 수학을 흥미를 느낄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이고 수학 잘하는 애들의 핵심입니다. 비밀이에요, 비밀. 수학 잘하는 애들은 그 기쁨을 압니다. 그러면은, 우리 애는 수학 되게 못해요 해갖고, 너무 못해갖고, 뭐, A급 풀면은 뭐, 애가 반도 못 맞고, 뭐, 애가 아는 게 없어. 이런 애들은 뭐, 어떻게 해야지 수학의 재미를 느낄 수 있을까 하면, 그 A급을 풀게 하지 마시고요. 뭐, C급이라든지 좀 쉬운 걸 주세요. 아주 쉬운 걸 주시면 됩니다. 뭐, 딴 애들이 다 A급 푼다고 A급 주면은, 근데 엄마들이 욕심이 많으셔갖고 대한민국 중학생 엄마들 보면 다 A급이야 맞대 뭐 A급에 A급에 그거 되게 힘들어요. 애들이 뭐 고등수학 선행 제대로 안 한 애들 어머님들에서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어머님들 두 가지 보면은 여기 계시는 어떤 어머님들도 심지어 뭐 김효정 대표님께서 피해갈 수 없는 그 어머님들이 법칙 두 가지 뭔지 아십니까? 두 가지 혹시 두 가지 제가 어머님들을 봤을 때 이 두 가지 성질은 정말 어떤 어머님들도 피해가지 못하더라고요. 어제 애들한테도 얘기했는데 애들이 아주 뒤집어지더라고요. 뭘까요? 이제 첫 번째 있습니까? 첫 번째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애가 가만히 있는 꼴을 못 본답니다. 놀거나 좀 쉬거나 뭐 하거나 하면 가만히 있는 꼴을 못 봐. 야! 월수가 비었네? 월수가 비었어. 화목에는 뭐 영어학원 있는데 월수가 비었어. 어떻게 월수가 비었어? 그럼 뭐 다음날에 애 손잡고 수학학원 가죠. 애가 뭐 난리를 치든 말든 또 그래서 가만히 있는 꼴을 못 보시는 첫 번째 법칙. 이게 애들이 다 공감을 하더라고요. 아마 애들이 공감한다는 거 어머님들이 여기서 자유롭지. 두 번째 더 재밌는 건데요. 시험 보면 시험지가 있잖아요. 어머님들께서 맞은 거 갖고 칭찬하는 경우는 한 번도 못 봤어요. 무조건 틀린 거 갖고 뭐라고 합니다. 저는 그래도 애들한테 말을 해줬어요. 야, 그래도 나는 어려운 문제 맞으면은 너희들 동그라미 치면은 그거를 칭찬까지 해준다는데 너네 어머님들 중에 맞은 거 갖고서 말씀하시는 어머님들 안 계시면 이구동성으로 무조건 틀린 거 갖고 뭐라고 한대요. 그래서 아주 어려운 문제를 맞았는데 쉬운 거 하나 실수했으면 그거만 갖고 막 뭐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역시 지금 어머님들도 다 그래서 뭐 그걸 굳이 고치시라는 거 아니고요. 뭐 대충 어머님들 마음도 아니까요. 근데 아무튼 저는 그래도 잘한 건 맞은 건 칭찬을 해줍니다. 조금 나아요 어머님들보다는요. 그래서 그 다음에 수학에 자신감을 이제 흥미를 말씀드렸잖아요. 자기가 지손으로 직접 문제를 풀어서 정답이 맞는 걸 확인하면 그때 순간에 기쁨을 느끼고 그다음에 맞는 문제가 하나하나 늘어갈수록 이제 애들이 재미를 느낀다고요. 보통 애들이 게임 좋아하잖아요. 근데 어떤 뭐 수학 KMO 하는 애들 같은 경우는요. 저도 이해가 안 되는 거 제 친척 조카가 있는데 걔도 되게 수학을 잘해요. 아마 저보다 잘할 것 같아요. 뭐 하루에 9시간을 수학학원에 가서 앉아 있는데요. K형을. 근데 저는 사실 뭐 그런 식으로 장시간을 뭐 해서 어려운 문제 푸는 데는 또 저도 별로 그런 걸 안 좋아하기 때문에 또 그런 거 좋아하는 애들이 있어요. 아까 한린 같은 애들처럼 수학을. 그래서 그거 어떻게 버티냐 하는데 그냥 하다 보면 시간이 간대요. 그래서. 그러니까 물론 또
진짜로 수학 못하고 싫어하는 애들은 그거 자체를 버티지를 못하겠지만, 그래서 제가 참 족하면서도 참 이놈이 참 이상한 놈이다. 얘 사이코 아니야? 막 그런데요. 그게 아마 이런 기쁨을 알기 때문일 겁니다. 뭐 4시간씩, 2시간씩 풀어서 수학 문제를 풀어갖고, 저희 그 이상한 선배 하나 있어요. 저희 선배도 뭐 저희 대치동에서 학원 하는 선배 하나, 그 학원이 뭐 신기한 게 막 6시간씩 애들을 뭐 토론시키고, 근데 그 경시학원이랑 좀 다른 게요. 토론을 시키는 게, 그래서 저도 나름 괜찮다 싶은데, 그 나이 애들끼리 뭐 놀면서 그냥 뭐 라면도 끓여 먹고 뭐 과자도 사 먹고 하면서 뭐 그런 식으로 어려운 문제를 토론을 시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진짜 반은 이제 진짜 막 끊어서 나가고, 또 반은 되게 성적이 좋아지고, 그런 걸 보면 그런 수학의 재미를, 그러니까 저는 그 선배 별로 안 좋아해요. 막 무서워요. 이상해, 그 선배. 이상한 사람인데, 뭐 카이스트 박사 나온 형인데요. 아무튼 뭐 수학을 또 깊게 파는, 그래서 저도 깊게 파는 거는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근데 아마 저도 모르는 그런 세계가 있나 보더라고요. 근데 본질은 똑같습니다. 그렇게 문제를 자기 손으로 풀어서. 근데 저는 그래도 한 10분 안에, 5분 안에 풀리는 문제들을 선호하는데, 대부분 내신은 그렇거든요. 대학교 갈 때까지 뭐 수능 보고, 특별히 경시대회 같은 게 나가지 않을 거면 한 뭐 5분, 10분 풀어서 그런 문제들만 풀면 됩니다. 굳이 뭐 KM하고, 그리고 어머님들 또 이런 경우에 또 맨날 질문 나온 거 있어요. 애가 중학교 때 KMO 공부를 하면은 뭐 수리 영역 뭐 해갖고 수능 수리 영역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고등학교 때 가서 수학이 뭐 되게 편해진다는데, 그 전에 애들 죽어요. 때려치세요, 그냥. 웬만한 애들은 KMO가 안 맞습니다. 지가 좋아갖고 하는 애들 같은 경우는 뭐 밀어줘도 되는데요. 뭐 고등학교 때 해갖고 그리고 대부분 또 KMO 학원, 뭐 경시 대비 학원에 가면 또 시키라고 합니다. 또 그렇잖아요. 그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 사실 학원생들 등록시켜서 돈 벌려는 것도 있고, 두 번째 더 중요한 거는 일단 모수가 될 놈인지 안 될 놈인지 자기들 몰라도 등록을 시켜서 모수가 많아야 결과가 나오고 실적이 나오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될 놈인지 안 될 놈인지 일단 시켜놓고, 그 다음엔 잘 안 될 것 같으면은 뭐 이제 근데 시키지 말라는 경우도 없더라고요. 그래갖고 뭐 이제 애들이 떨어져 나가면. 그래서 아무튼 뭐 수학자라는 거 KMO 한다고, 제가 보기에는 대부분 애들 자체가 뭐 그런 경시 대비를 시키면은 수학에 학을 떼어갖고 더 안 좋아지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뭐 애매하다 싶으면은 안 시키시는 게 낫고, 게다가 요새 또 그런 열기가 죽은 가장 결정적인 원인이 또 과학고, 뭐 정부에서 과학고 영재고에서 또 가산점을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뭐 굳이 그렇게 뭐 영재고야 몰라도 과학고 같은 데 가려도 꼭 필요하진 않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수학에 자신감을 가지는 방법인데, 요건 또 개념이 완전히 정립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애들이 뭐 요런 뒤에도 나옵니다. 애들이 개념은 됐는데 문제가 안 풀린다,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개념 정리를 잘못 이용한 거고요. 문제를 어느 정도 선 문제까지 풀 수 있는 걸 개념이 됐다고 합니다. 선생님들마다 주관적이에요. 되게 개념 정립에 관한 부분은.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개념 정립에 관한 기준이 되게 까다로워서, 저는 애들이 웬만한 문제까지 자유자재로 풀 수 있어야지 개념이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공식 같은 거 외워갖고 뭐 백지에 쓰고 외우는 것보단, 공식 외우는 것보단, 공식은 책 보고 봐도 책 옆에 놓고 풀어도 되니까 그거 응용해갖고 문제를 풀어라. 이때 공식 안 외워도 되니까 그거 옆에 그냥 공식 펴놓고서 오픈북이라 하잖아요. 문제를 풀 때 오히려 저는 그걸 애들을 더 좋게 평가를 하는데, 왜냐면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결국 외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개념이 완벽히 정립되어 있을 때 이제 자신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뭐 진짜 애들이 사실 이 두 가지가 둘 다 안 돼 있는 애들이 되게 많아서 수학이 안 되는 건데, 이 두 가지만 확실히 잡으면요, 수학은 일도 아니에요. 이제 그래서 흥미를 가지고 이제 문제 풀어서 느끼는 기쁨을 애들이 그런 걸 알고,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개념까지도 어느 정도 잡히면요, 그때부터는 시험 성적이 사실 안 나올래야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뭐 계산 실수나 뭐 마킹 실수 같은 걸 할 수 있지만은, 제가 이거 강사를 해보면서 느낀 게, 저 본인 자체는 저는 시험에 되게 긴장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고등학교 때 제가 겉으로 보기는 어떨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보기보다도 새 가슴입니다. 굉장히 소심해요. 제가 굉장히 소심해서 시험 볼 때도, 근데 그래도 저보다 또 애들 가르치보니까 저보다 더 소심한 놈들도 많아갖고, 이게 시험 때 되면은 아무리 그 나쁜 남자인 척해도 소심해지는구나,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시험이 되면 애들이 받는 스트레스 자체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뭐 어머님들께서도 아실 거고, 그리고 뭐 저도 학창 시절 때 언제나 느꼈던 거고요. 그래서 근데 요 시험을 보면은
굉장히 막 떨리잖아요. 그래서 내일 시험인데 분명히 또 뭐 계산 실수해서 망하지 않을까 해갖고 망하지 않을까, 그리고 어떤 때는 또 컨디션 나쁘고 막 해갖고 또 힘들지 않을까 하는데, 그래도 그 다음날 해갖고 보면은 비슷하게 제 점수가 나와요. 뭐 컨디션 나쁜 날은 조금 떨어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좋은 날은 좀 더 나올 때도 있는데, 또 제가 예전에 토익 시험을 본 적이 있는데 굉장히 제가 몸이 아픈 상태에서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집에 갈까 하다가 봤어요. 그냥 뭐 버린 셈 치면서 봤는데 점수가 비슷하게 나오더라고요. 보통 때랑 뭐 더 잘 나오진 않죠. 그래서 느낀 게 이게 컨디션이 나빠도 제 실력은 그대로 나오는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애들 가르치면서 그걸 약간 뭐 통계적으로 분석을 해봤더니요, 아프건 뭐 하건 어쩌고 막 해도 그 전에 공부 열심히 하고 또 애들 실력이 기본 실력이 돼 있고 지들이 열심히 하는 애들은 그대로 나옵니다. 그게 아무리 뭐 전날에 독감 걸려서 컨디션이 안 좋아도요, 지점수는 신기하게 나와요. 좀 떨어지긴 하죠. 5점에서 한 3.5점하고 한두 개 정도 더 틀리긴 하는데 그래도 신기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러면 거꾸로 말씀드려보죠. 되게 애가 너무 막 컨디션도 좋고 막 팔팔하고 막 되게, 그런데 그 전에 공부를 하나도 안 하고 팬팬 놀았어요. 점수가 잘 나올까요? 나올 수가 없겠죠. 공부 안 했으면요. 그런 거랑 비슷하게 또 그렇게 돼갖고 생각보다 결국, 그래서 그런데 별로 컨디션 같은 게 연연할 필요는 없구나. 시험장에서 아무리 긴장되고 어쩌고 해도 공부한 만큼 나오는구나. 그러니까 그건 제가 어머님들께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공부한 만큼 나오고요. 지가 뿌린 만큼 거두더라고요. 시험은. 오히려 자기가 혼자 볼 때는, 제가 시험을 볼 때는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도 그거 뭐 계산 망치지 않을까, 떨어서 실수하지 않을까, 뭐 마킹 잘못하지 않을까, 그래서 시험장 들어가기 전에 되게 걱정을 했는데, 저도 그건 아직까지 뭐 수십 번 시험 치르면서 결국엔 뭐 컨디션 좋은 날이든 나쁜 날이든 뭐 떨리는 날이든 안 떨리는 날이든 다 시험 점수는 지점수가 나왔고요. 오히려 또 애들 가르치면서 그걸 제가 약간 뭐 통계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애들은 그게 더 맞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뭐 공부 열심히 하고 준비를 확실히 해놓으면 점수가 안 나올래 안 나올 수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학부모님들께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고 싶은 말씀인데요. 뭐 틀린 문제 갖고 너무 애들 갈구지 마시고요. 개 중에는 되게 애들이 우리 애가 93점이 나와서 두 개 틀렸는데 다 쉬운 거야. 이거 해갖고 이것만 더 맞으면 100점인데 왜 이걸 틀렸을까 하는데, 나중에 보면 뭐 10점짜리 서술형 어려운 건데 애가 맞은 경우가 있어요. 근데 애들은 억울한 거예요. 서술형 이거 10점짜리 어려운 거 맞았는데 두 개 실수해서 틀린 거 같아 엄마 막 뭐라 그런다고. 그래서 뭐 그런 거 정도도 좀 감안을 하셔갖고요. 특히 뭐 문제집 풀고 막 A급 수학 이런 거 풀 때 어머님들 뭐 애들이 A급에 한 개 틀렸는데 그거 틀렸다고 뭐라 그래요, 엄마들이. 그래서 뭐 그런 진짜로 또 제가 볼 때는 정말 그건 너무한 짓이거든요. 그런 너무 그러니까 피도 눈물도 없는 어머님들이 계셔갖고요. 그러지 마시고 좀 애들이 잘 했을 때는 또 나름 맞은 문제. 그리고 오히려 또 못한 애들, 수학 안 한 애들, 그런 애들일수록 10문제에 두세 개 맞았어요. 여자애가 공부 안 해요. 공부도 싫어하고 수학도 안 하는데 10문제 풀렸는데 한 두세 개 맞으면 그런 애들일수록 또 좀 칭찬을 해주세요. 야, 이거 맞았네 해갖고. 야, 그래도 우리 딸이 다 안 틀린 게 어디냐. 두세 문제라도 풀었다는 게 어디냐. 그래서 가끔씩은 뭐 연기도, 시험지 들고서 눈물 흘리면서 잘했다 너 진짜. 눈물도 흘려주고 연기도 해주시고. 그래서 좀 차라리 못하고 싫어하는 애들일수록 그런 식으로 좀 더 격려를 해주세요. 칭찬을. 걔네들은 진짜로 칭찬이 필요한 애들입니다. 걔네들은요. 잘하는 애들은 지가 수학 문제 푸는 재미를 아는데 그걸 모르는 애들일수록 좀 칭찬해주고. 그래서 제가 사실은 학원 같은데 좀 애들이랑 잘 맞춰준 학원 같은데 등록을 해서 보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도, 왜냐면 어머니들이 쉽지 않아요. 왜냐면 엄마들은 아무리 딸이 못해도, 아들이 못해도 10개 중에 한 2개, 3개를 맞으면 그 2, 3개를 맞았다는 생각을 못하고 거의 7, 8개를 틀렸다고만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님 입장에서 쉽지 않으니까 또 그런 것도 잘해주는 뭐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좀 오히려 사교육 같은 거 제가 보기에는 그런 컨텐츠라든지 그런 뭐 수학 실력을 잡아주는 의미보다도 특히 애들이 어릴수록 좀 그런 게 중요해요. 엄마랑 얘기가 안 통하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좀 뭐 꼼꼼한 선생님도 좋고, 내지는 뭐 애들한테 동기유발 해줄 수 있는 그런 선생님들을 찾아갖고 좀 붙여주는 것도 나름대로 뭐 비싼 돈 내시는데 그 정도는 또 해줘야 되잖아요. 엄마들이 못하는 거. 근데 어머님들께서 또 아무리 뭐 수학을 잘하시고 마스터 하셨다고 해도 좀 아이들하고는
수학은 가르쳐 주실 수 있지만 또 아이들과 커뮤니케이션에는 부모 자식 간에는 또 여러 가지 오해가 생기고 또 트러블이 많이 생기는 게 또 부모 자식 간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런 점들은 좀 예, 감안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칭찬하기가 사실 쉽진 않죠. 자기 자식 칭찬하기가 왜? 기대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기본적으로 기대를. 저희 강사들요, 그렇게 기대 안 합니다. 보여요. 애수진 보면 보이는데, 어머님들도 간혹 보이실 정도는 있겠는데, 기대치가 언제 항상 높아요. 그래서 항상 기대가 높고, 더 너무 사랑이 맹목적인 게 앞서기 때문에 기대를 하기 때문에 그걸 또 애들한테 보이는 순간 애들은 또 거기에 대해 반발을 하고 하기 때문에 또 그래서 부모 자식 간에 좀 그런 트러블들이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장을 보시면요. 자기주도적 학습과 복습의 중요성이라고 나오는데 맞아요. 여기 나오는 사실은요. 학원이나 과외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뭐 말들이 많은데 사실 효과 있습니다. 효과 있어요. 학원이고 과외고다 하면 좋은데요. 어떤 경우에 효과가 있냐면 단 전제 조건인데 가장 큰 전제 조건은 애가 공부를 한다. 메인은 지가 공부하는 애들에 있어서 더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과외를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비싼 돈 주고서 뭐 과외 선생님 모셔온 경험들, 뭐 대학생 과외 선생님이라든지 명문대생이라든지 아니면 내지는 뭐 또 이렇게 전문 과외로 하시는 뭐 나이 많으신 선생님이라든지 모셔본 경험이 다들 한두 번씩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과외를 해보는데 저도 과외를 학창시절 때 해본 적이 있고요. 근데 참 많은 애들 해봤는데 진짜로 애들 성적 따라서 참 태도가 다르더라고요. A 케이스랑 B 케이스가 있습니다. 아, 명문대 출신 과외 선생님입니다. 최고예요. 저도 수학 좀 잘한다고 자부합니다. 중교쌤한테 과외 받아야 하고 제가 실제 과외를 하지 않지만은 예를 들어서 비싼 돈을 들여갖고 뭐 중교쌤을 이렇게 유명한 선생님을 과외 선생님으로 모셔왔어요. A라는 애는 딱 봤더니 딱 과외 시간에 가면 나 잡아 잡수하고 있어요. 그냥 아무것도 그냥 해요. 저번 시간에 숙제한 것도 잘 안 돼 있고요. 그냥 하면은 뭐 선생님이 개념부터 해주세요. 야, 네가 개념이 없는데 무슨 개념을 해주냐? 네 개념부터 챙기고 속으로 해주는데 그런 비싼 돈을 받고서 이제 초빙되었으면 그런 말을 못해요. 그래 하자. 공식부터 해주고 또 예제 풀어주고 그다음에 애가 옆에서 하면서 아 선생님 짱 잘 푸시네요. 옆에서 이래요. 감탄해요. 잘한다. 와, 실력 좋으세요 해갖고 참 진짜 그 과외를 해요. 다음 시간 또 가면은 뭐 숙제 이런 거 제대로 안 해오고 다음 단은 개념 설명해 주세요. 그래서 네 개념이나 챙겨라요. 이 무개념 놈아요. 근데 그건 몰라요. 또 은근히 저로서는 돈벌이가 될 수도 있어요. 과외를 오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네. 그리고 또 B라는 친구 또 갔어요. 얘 가서 얘가 이상하게 뭐 전교 1등도 하고 쓸만한 놈이래요. 그래갖고 딱 가서 봤는데 딱 보면은요. 과외를 뭘 해? 얘가 딱 보면 딱딱딱 질문할 거 체크가 돼 있어요. 가봤더니 그냥 실력 정서면 실력 정서 딱 다 풀어가고 딱딱 선생님 이건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돼요? 그래서 이건 왜 이렇죠? 이게 좀 어려운데 그래서 어이씨 이 새끼 내 얘를 바려면 공부를 해야겠어. 아 내가 뭐 얘 진짜로 뭐 또 얘는 또 문제가 A라는 애는 돈도 많이 주는데 B는 돈도 많이 안 줘. 그냥 적정가예요. 그냥요. 예. 그냥 뭐라 정가라고 해야 되나? 이거 그냥 시장 적정가. 시장가로 해갖고 이거 근데 이 새끼는 하려면 내가 공부를 해야 되네. 집에서 연락 공부해가는데 또 이상한 것도 질문해 하면 이거 같이 공부를 해야 돼. 그래서 야, 참 얘는 해갖고 또 그때 보면은 또 근데 뭐 나는 별로 그냥 질문만 받아주고 술렁술렁 하다가 나는 별로 해준 것도 없는데 또 전교 1등 받았대요. 이 차이가 뭘까요? 지가 공부를 하느냐 마느냐. 과외를 받는 태도에 A, B. 근데 학원이라고 다를까요? 똑같아요. 학원도. 기본적으로 똑같습니다. A라는 애는 과외 선생님을 믿어요. 아니 뭐 인간성은 A라는 애가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해갖고 나중에 해갖고 막 선생님 저 해갖고 뭐 어디 대학 갔어요. 네가 이 대학을 가 진짜로 해갖고 뭐 해갖고 근데 사실 뭐 정의 가는 제자는 A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근데 또 이게 다른 거니까요. 사실 또 학습 효율적이란 B라는 애는 피도 눈물도 없어요. 애가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아요. 사실 뭐 얘는 사실 보여요. 뭐 과외 끝나면은 연락도 안 할 것 같습니다. 해갖고 선생님 고맙습니다. 어쩌고 뭐 이런 소리는 뭐 안 나올 것 같은데 너무 또 좀 근데 아무튼 성적은 B가 더 잘 나온다는 거죠. 결국은 근데 성적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참 이 A라는 애랑 B라는 애랑 이런 차이를 보면은요. 역시 지가 주도적으로 공부를 하면서 과외를 이용하느냐. 근데 사실 이 차이는 학원보단 과외가 더 큽니다. 왜냐면 학원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정해진 커리큘럼이 있고 진도도 나가고 하는데 과외 같은 경우는 애가 사실
안 해오면 뭐 개념이라고 해봤자 좀 끄적거리다 마는 거예요. 또 과외를 해주는데 뭐 개념 다 설명하고 하기는 쉽진 않아요. 애 혼자 놓고서 1대1로 하기가요. 그래서 오히려 진짜 과외 같은 경우는 정말 애가 공부를 하는 애가 과외를 해야지 이건 효과가 있지요. 공부 안 한 놈들 과외 붙이면 효과가 없고, 근데 또 애들이 또 공부 안 한 애들도 더 과외를 붙이려고 하잖아요. 자, 이게 뭐 과외 시장의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사실은요. 아무리 능력 있는 선생님이 와도요, 지가 안 하면 뭐 그래도 뭔가는 해주겠죠. 선생님도 양심이 있고 또 열심히 애정이 있으니까 열심히 해주겠지만은 한계가 있습니다. 지가 공부 안 한 애들은 과외 같은 경우는 확실한 한계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가 열심히 하고 잘하는 애들, 간혹 이런 애들도 있어요. 같이 너무 실력이 좋아서 같이 수업 들을 애가 없어서 학원을 안 가고 과외를, 이런 애들 같은 1대1 과외 붙여주면 효과가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자기 공부가 중요한 인강이요, 인강. 애들이 이런 애들이 있어요. 뭐 수학은 봤더니 뭐야, 수학은 봤더니 무슨 M 스터디에 뭐 S 선생님이 짱이고 그 다음에 T 사이 H 선생님도 수학을 되게 잘 가르쳐 주고, 그 다음에 또 공부 못한 애들 막 추천도 해줘요. V4 24 뭐 같이 뛰시죠. V4 24이 뭐 W 선생님, 이제 석질 이니셜로 뭐 SJR이라고 쓰는데 뭐 S 선생님이 짱이고 해갖고, 또 뭐 EBS에선 뭐 L 선생님이 짱이래더라 뭐 해갖고 애들 추천도 해줘. 인터넷 지식인 보면 막 내공이 장난이 아니에요. 막 내공 냠냠 해갖고 내공 막다 추천해주고 막. 그 다음에 언어 영역은 뭐 해갖고 W사의 L 선생님이 원래 짱이었으니 요새는 M 스터디에 M 스터디에 M 선생님이 요새 뜬대더라. 아니다 D사의 어떤 선생님도 그래서 막 해갖고 요새는 좀 판도가 어쩌고 외국어는 애들이 주로 듣는 게 M사의 R 선생님 걸 많이 듣는데 K 선생님 걸 많이 듣는데 진정한 외국어의 본자는 따로 있다 하면서 이사의 T 선생님이다 하면서 애들이 또 이제 지네들끼리 주고받고 하거든요. 근데 이런 걸 되게 잘하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까봤더니 삼수생이에요. 사수하고 있어요. 집에 들어가면 둔강이고 인강이고, 인강도 이만큼 결제해 두고서 다 알아요. 그래갖고 이 선생님, 애들이 무슨 소리까지 하는지, 이 선생님 요새 강의 스타일 바뀌었네. 이것도 알아요. 패션이 바뀌었네 하면서. 인강 되게 잘하는데 정작 본인은 공부 못해요. 다 상담도 해주고 하는데. 선생님 그러면서 이제 고1 딸이가 해갖고 이제 갓 고1 된 새내기인데요. 무슨 인강이 좋나요? 하면서 이제 저는 아직 초보라서 모르겠어요. 그럼 니마 이걸 들으세요. 요새는 이게 짱이에요. 이렇게 네이버 같은 그런데 올리고서 해갖고 이거 듣고 성적 올랐어요. 고맙습니다 하면은 하고 이거 별거 아닌데 근데 실제 답글리는 봐도 지는 사수하고 있어요. 군대도 갔다 왔어요. 그런 것 같아요. 지가 복습하죠. 인강 같은 경우는요, 인강이 그래도 난다긴다는 선생님들 찍어놓은 거에 좋거든요. 사실 좋아요. 그리고 특히 또 학원처럼 시간 들여서 왔다 갔다 할 필요도 없고, 물론 선생님 강의하는 데서 가까우면은 그냥 직접 들어가는 게 최고 좋아요. 그래서 현장 강의만큼 못합니다. 그래서 대치동 살면 되는데, 근데 부산 살거나 혹시 지방에 살거나 한 애들도 공부는 해야 되잖아요. 그런 애들은 다 대치동 사는 거 아니잖아요. 대한민국 수험생들. 그쵸? 그런 친구들은 이제 어쩔 수 없이 인강을 이용하게 되는데, 그런 애들 중에 대치동 애들보다도 공부 잘하는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수동적으로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느냐, 수업만 듣고 땡, 이런 애들 의외로 많습니다. 그냥 인강만 보고서 공부 잘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과외 받으면서 그냥 야, 참 잘 푼다 선생님, 진짜 실력 좋다. 실력 좋다는 소리 지가 왜 해? 지 실력 좋아야죠. 근데 의외로 많아요. 그러면서 너무 감탄해요. 와, 잘한다. 그리고 사실 아까 전에 인강 추천해준 애들이랑 비슷한 경우에 인강 추천해준 애들도 정확히 알고 있어요. 오히려 그냥 저도 데리고 그냥 잡아다가 조교로 모셔오고 싶으면 모니터링 같은 거 시키면 잘합니다. 아주 인강하고 선생님 이 부분은 이렇게 해야지 애들이 더 포인트가 있고요. 이 부분은 이렇게 하는 게 애들한테 좀 더 먹힐 걸 잘하는데 정작 본인이 그전에 너 대학부터 가야지. 복습이 중요합니다. 학원, 과외, 인강 마찬가지로 지가 공부를 해야 돼요. 적어도 근데 모든 애들이 그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B 학생 경우처럼 자기주도적으로 지가 잘 알아서 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할 수 있는 거 강의 듣고 복습은 할 수 있는 복습이요. 지가 혼자서 집에 와서 봐야 되는데 왜?
안 풀리니까요. 선생님이 칠판에 풀어줄 때 잘 풀었는데 지가 할 때 안 풀려요. 특히 수학이 더 심해요. 수학이. 안 풀려요. 그럼 다시 풀어봐야 되고 그럼 다시 인강 보고 다시 해야 됩니다. 예. 체크를 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하고 그냥 내가 오늘 수원 인강을 다 진도를 나갔으니까 그리고 그냥 시험 보면 풀릴까요? 절대로 안 풀립니다. 예. 그냥 수업 시간에 인강 들을 때는 너무 스무스하게 넘어갔던 부분이 너무 당연한 부분이 막히는 거예요. 그럼 그래서 복습이 중요한 겁니다. 막혀요. 중간에 팍팍. 자, 혹시 여기서 고등학교 이제 수험생 어머님들 계십니까? 고등학교요? 고등학생 수험생 두신. 그래서 대부분이 중학생이신 것 같네요. 다시 한번 손 들어 주시겠어요? 지금 고3 수험생 어머님들 계시면 고3이요? 고3은 고2, 고1 대충 애들 들어가는데 이번에 혹시 고1 수험생 어머님들 계시면 고1요? 예. 이번에 그 중에서 손 계속 들고 계시고 고1 수험생 어머님들 들고 계시고 좀 들어주세요. 손 들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수학 시험 잘 나오신 어머니만 내려주세요. 손을. 네, 이제 다 내리셔도 좋습니다. 자, 고등학교 때 올라가면은 절대로 중학교만큼 안 나와요, 사실은요. 근데 제가 보기엔 그래도 이번에 수학 시험이 이상하게 요 동네에 고등학교들이 좀 쉽게 나와갖고 고1들이 그래도 어머님들 성인 안 찼을 거예요. 예전에는 더 어려웠었는데요. 요번에 좀 트렌드가 고등학교 수학이 조금씩 쉬워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그나마 좀 약간 희소식입니다. 아직까지 필요 이상으로요. 강남권 여기는 봤더니 서초동 어머님들께서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근처 이제 학교 계시는 어머님들이 많이 계신데 아무튼 그런 강남 서초권이 원래 어려웠었어요. 8학군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학교들끼리 지나친 자존심 경쟁이 붙어버려갖고 너무 말도 안 될 정도로 어렵게 나왔었는데 요새 좀 제가 봤더니 좀 약간 쉬워지는 분위기더라고요. 휘문고부터 시작해서 좀 너무 쉬웠어요. 저희들이 보기에 작년보다. 그래서 근데 아무튼 그래도 일반적으로 고등학교 들어가서 많이 떨어집니다. 어렵고요. 그 이유는 뭔가 하니 우리나라 수학 교육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너무 많은 게 고등학교 때 한 번에 다 나와버려요. 고등학교 3년 동안에 아직까지 애들이 중학교 때 배웠던 거에 한 두세 배 이상을 배워야 한 3배 정도? 4배 정도? 그래서 이렇게 완만하게 올라가다가 고1부터 확 올라가요. 그리고 또 개정교육 과정이 되면서 미적분 추가랑 이렇게 되면서 그 미적분이 추가되고 하면서 문과 애들은 아예 대놓고 많이 양이 많아졌고요. 이과 애들 같은 경우도 미세하게 좀 양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실제 재작년까지 수능을 준비했던 작년이죠. 교육과정 작년까지 수능을 준비했던 요런 친구들보다 올해부터 수능 본 애들이 압도적으로 굉장히 불리합니다. 사실은 할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정말로 이렇게 합리적으로 잘 짜서 계획을 하지 않으면 요새는 재수가 필수가 된 것 같아요. 수학이 너무 어려워서 수학만 갖고도 재수하는 그런 시대가 된 거. 원래 수학 때문에 재수 많이 하잖아요. 거의 다 수학 갖고 하거든요. 수학에다가 이제 수학은 원래 망한 거고 딴 과목 이제 다 잘 보면 그냥 적당히 점수 되는 데 가고 딴 과목 이제 언어나 외국어 같은 데 하나 수학 망한 데든 딴 데까지 탐구나 이런 거 하나 더 망치면 이제 재수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좀 사실 중학교 때부터 준비를 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사실 선행이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이따가 제가 제대로 된 선행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일단 선행은 필요합니다. 필요한데요. 그렇다고 엉살리로 선행을 하지 말자는 거지. 선행 자체가 나쁘다는 얘기를 저는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험 볼 때의 노하우 이런 거는 그냥 집에 댁에 이제 가셔갖고 아이들한테 한번 보여주세요. 시간 관리가 되게 중요하고 특히 고등학생 자녀분들 두신 어머님께서는 시간 없어서 못 풀었어요. 시간 없어 어쩌고 막 그러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맞습니다. 시간이 굉장히 부족한 편이에요. 사실 중학생들도 마찬가지로 시간이 부족하긴 한데 고등학교 가면은 그게 더 지극히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저한테 강의 듣는 애들 고등학교 애들 중에 제일 먼저 가르치는 거는 그거부터 가르쳐요. 니들이 못 푸는 문제 빨리 제끼는 거 판별해갖고 그런 거 잘하는 애들이 오히려 그러니까 그런 걸 풀려고 노력한 애들보다도 정말 애들 수준에서 못 푸는 문제들 내거든요. 고등학교 특히 이 동네 애들은 더 그렇습니다. 이 동네 학교들은 이제 딴 학교들은 한두 문제 정도 그렇게 내는데
어려운 문제들. 근데 요 동네 학교들은 좀 그런 걸 너무 많이 내요. 그래서 그런 거 오히려 잘 제껴버리는, 이제 그런 것까지 푸는 놈들은 뭐 100점이 뜨고 뭐 반 1등, 전교 1등 수학을 그렇게 하는 거고, 이제 그런 거 보통 애들 같은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걸 제끼는 게 중요한데, 괜히 뭐 전교 1등 따라 하다가 막 진짜로 뭐 바보 될 필요 없죠. 그래서, 예. 그래서 되게 잘, 예. 모르는 거 있다고 당황하지 말아야 되고요. 모르는 건 당연한 겁니다. 시험엔 모르는 게 있는 게 당연한 거고. 그래서 얼마나 침착하게 임기응변을 잘 할 수 있는지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 그래서 특히 또 수학 시험 보기 전에 기출 문제 있잖아요. 뭐 족보닷컴이라든지 아니면 뭐 학교들에서도 또 기출 문제 나눠줄 때도 있고 또 학교 홈페이지에도 있고 하여튼 뭐 아니면 학원에서도 나눠주고 그런 기출 문제들을 잘 활용해줘야 됩니다. 예, 활용해야 됩니다. 일단 시간 재고 풀어야 돼요. 전년도에 자기 학교 시험이며 근처 학교 시험들이며 그런 기출 문제들을 딱 50분 시간 재고서 서술형까지 완벽하게 그 정도로 몇 번을 훈련을 해야지 애들이 시험장 가서 점수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안 되면요. 이 시뮬레이션 훈련이라고 하는데 시뮬레이션이 잘 안 되면은 실제 그 문제집 풀어서 나오는 점수만큼 안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실전에 대비한 연습을 꼭 해둬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자신감을 갖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자신감을 가져야죠. 다 풀 수 있다고 생각을 해야지 이게 풀리지. 뭐 시험 전에 덜덜 떨면은 망하는 겁니다. 떠는 애들 치고서 잘 보는 경우를 못 봤어요. 저희 애들도 이번에 좀 떨어서 사실 성적이 안 좋은 면이 있고요. 떤 애들이 뭐 오히려 그냥 자신감 갖고 좀 그냥 무대뽀로 본 애들 성적이 잘 나왔던데 그래서 그런 심리 상태도 상상외로 고등학교 시험에서 고등학교 같이 어려운 수학 시험에서 심리 상태도 상당히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오히려 수학 실력은 더 안 좋은데 요령이 좋은 놈이 점수가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요령들도 애들이 스스로 터득해야 됩니다. 뭐 학원이나 이런 데서 가르쳐 주긴 하는데요. 체득하는 거는 자기 자신의 목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좀 배짱도 있어야 되고 요령도 부릴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개념 정리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어떤 애들이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뭐 개념 원리 앞에 보면 개념 공식 같은 거 나오잖아요. 그런 거 하고. 또 개중엔 학원에서 뭐 그런 거 달달 외워서 A4 용지 같은 데 외워서 쓰게 시키는 학원들이 있대요. 그래서 뭐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은데 문제가 그렇게 된다고 해서 개념이 자기가 됐다고 생각하면 착각인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공식을 외우지 말고 언제나 문제를 풀어라. 공식집 옆에다 이렇게 두고 책 피고서 문제를 풀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예제 문제를 풀어보고 그 다음에 예제보다 약간 이제 더 위에 단계 응용 문제까지 이제 예제는 그야말로 숫자만 대입하면 풀 수 있는 것들이고 이제 응용 문제라는 건 거기서 조금 꼬아서 이제 뭐 개념이 하나 더 추가되거나 딱 그 정도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풀게 하고 그래서 저는 그래서 그렇게 문제를 풀면서 공식을 외우라는 거죠. 적용을 하면서 같이 외워야지 공식만 달달 외우면 애들이 외워두고서 어떻게 그러니까 공식을 외워두고 어디에 A를 넣고 어디에 B를 넣는지 숫자를 모르는 애들이 의외로 많아요. 웃기는 얘기한테 맞습니다. 그래서 공식만 달달 외우는 식으로 공부는 하지 말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같이 세트로 외우게 해요. 개념, 특히 공식이랑 문제풀이 예제를 세트로 외우게. 때에 따라서는 그냥 문제 자체 간단한 문제를 외워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저는 그냥 애들한테 풀이 방법까지 외우게 시켜요. 그래서 또 뭐 첨언하지만 수학이 결국 암기 과목입니다. 수학도요. 응용력도 암기에서 나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문제고 풀이고 달달 외워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그 다음에 이제 보면 뭐 수학 실력은 좋은데 막상 시험 점수가 안 나오는 이유 뭐 이렇게 제가 적어봤는데요. 집에서 애들이 그래요. 뭐 수능 뭐 이제 고3 어머님들 절감하시겠지만 뭐 집에서 뭐 기출 문제 풀고 수능 모의고사 아무리 풀어서 뭐 점수 잘 나와도 실제 평가원 모의고사 보면은 뭐 점수가 바닥입니다. 뭐 3월 모의고사 이번에 고3 3월 모의고사 꽤 어렵게 나왔었는데 애들이 많이 점수가 안 나왔을 거예요. 공부가 올해 고3이 좀 공부가 단단히 안 된 것 같기도 하고 저도 개인적으로 걱정되는 게 좀 재수생들이 밥이 되지 않을까 이번에 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 바뀌기도 그렇고 근데 실제로는 작년에 수능 본 애들이 되게 걱정을 많이 했어요. 교육과정 바꿔서 문과가 이제 미적분 추가되고 이과도 조금 바뀐다는데 재수하면 큰일 나겠구나 하는데도 불구하고 재수생들이 대거 양산됐습니다. 작년에 그 점수로 대학을 못 가는 애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이 재수해야지. 근데 올해 와서 좀 양상을 봤더니 오히려
그 신교육 과정, 새 교육 과정으로 배운 이제 현 고3이죠. 작년 고2들보다 작년 고3들이 이제 현 재수생들이, 올해 재수생들이 얘네들이 교육과정 바뀐 데 대한 대비가 더 잘 돼 있어요. 미적분도 걔네들이 더 잘하고요. 왜 그런가 봤더니 학교에서 배우지도 않았는데 왜 그럴까 하고 제가 궁금해서 봤더니 얘들이 작년 수능 시험지 한번 받아들고 정신을 차린 거예요. 그때부터 뭐 미적분 파고 뭐 공부하고 해갖고 뭐 실제로 작년 수능 끝난 다음에 미적분 공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그런 글들이 엄청 많이 올라왔습니다. 인터넷에. 그래서 걔들은 공부를 한 건데 많은 현고사들이 다 그런 건 아닌데 좀 대부분의 학생들이 지금도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좀 정신없이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3월 모의고사 본 다음에 좀 정신을 차리기를 기대했는데 제가 그러니까 작년 6월 평가원 모의고사나 9월 평가원 모의고사 그거 보고서 강의 찍으면은 조회수가 딱 1000 넘게 떠요. 근데 작년 올해 교육청 모의고사, 물론 교육청 모의고사가 그렇게 중요한 시험은 아닌데 올해는 너무 좋았어요. 그게 문제 유형이나 그 평가원처럼 내갖고 올해는 나름대로 꽤 지표로 삼을 수 있는 시험이었는데 조회수가 한 100 정도 뜨더라고요. 200도 안 뜨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느낀 게 애들이 공부 안 하는구나 그런 걸 느꼈고, 그 다음에 또 학원들에서 애들 떨어질까봐 뭐 3월 교육청 모의고사가 이 평가원 유형이랑 다르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면피를 하는데 3월 이번에 안 나온 애들이 6월도 나오기 힘듭니다. 예. 이거 정확했어요. 3월 이번 교육청 모의고사 문제질 상당히 좋았습니다. 단지 좀 너무 오버해서 어렵게 내긴 했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실전 연습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막 그 90분이라든지 뭐 보통 100분이죠. OMR까지 해갖고 그러니까 한 90분 안에 모든 모의고사 문제들을 풀어볼 수 있어야 되고요. 특히 애들이 점수 안 나오는 경우가 그냥 문제집 갖고 잡고 세워라 내워라 하는 놈들 중에서는 그냥 맡긴다 맞아도 시간이 빨리 풀지 못하면요. 시험장에서, 수능 시험장에서 실제로 체감 시간이 뭐 100분 주지만 실제로 보면 30분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실제 보면요. 수능 보면 그렇게 시간이 빨리 지나가요. 그래서 시간 관리 방법은 평소에 바로바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검사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검사 못 합니다. 첫 번째 찍을 때 빠르고 정확하게 정답 찍어야 되고요. 또 대부분의 경우가 애들이 검사한다고 막 고치고 하면 틀립니다. 그 답이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처음에 푼 게 맞는 답이니까 빠르고 정확하게 푸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뭐 제가 또 밑에 내신의 중요성이라고 나와 있는데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요즘에는 또 수시가 워낙에 확대된 관계로 내신 자체로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내신 대비를 열심히 한다는 게 그게 결국에는 뭐 수능 대비를 하는 거거든요. 내신 공부 좀 다르긴 다릅니다. 내신이랑 수능이랑 분명히 문제 유형도 다르고 약간의 차이는 존재해요. 분명히 여러 가지 차이가 있지만은 그래도 결국엔 통계적으로 보면 내신 잘하는 애들이 그냥 수능 점수도 잘 나오더라고요. 불변의 진리입니다. 뭐 내신 못하는데 수능 대박 나는 경우 있을 수 있죠. 뭐 불가능한 얘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또 내신 잘하는데 수능이 안 나온 경우 뭐 수능 대비를 안 했다거나 뭐 컨디션이 안 좋거나 또 너무 떨어가거나 해서 나온 경우 있지만 비율적으로 보면 상당히 거의 적다는 거죠. 뭐 그 작은 비율에 내신은 개판 치면서 뭐 수능 잘 보는 그 작은 비율에 해당되고 싶은 게 뭐 대한민국 많은 고등학생들이 그 작은 그런 로또를 바라지만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고요. 눈앞에 것부터 잘해야 돼요. 그래야 뭐 앞에 중간고사 기말고사 닥친 것부터 어떻게든지 적어도 뭐 평균 이상은 어느 정도는 뭐 아주 최상위권 아니더라도 뭐 중상위권 상위권 정도는 들어야 뭐 수능에도 희망이 있지. 뭐 정시 대박을 노린다고 꿈 깨시고요. 재수생한테 발핍니다. 그러다가요. 발표요. 재수생들도 어차피 뭐 다 똑같은 생각했고요. 또 1년 더 대비해 왔으면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자, 오늘 선행이냐 심하냐 참 많이 물어보세요. 어머님들 대한민국 어떤 중학생 중학교 초등학교 학생들 어머님들께서 딱 제가 수학 강사 김준교입니다 하고 수학 가르치고 있어요 하고 딱 인사하고 딱 고개 들면 하시는 말씀이 얘 선행진도 얼마나 나가야 돼요? 우리 애가 몇 학년인데요? 초등학교 3학년인데요? 초등학교 6학년인데요? 우리 애는 초등학교 6학년인데 아직 8가밖에 못하고 있어요. 하면서 좀 큰일 났지 하면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다 그렇게 우리 애는 중1인데 아직도 9가 하고 있네요. 너무 늦은 거 아닐까 하면서 그렇게 선행진도를 물어보시는데요. 그래서 이 선행에 관해서는 제 카페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항상 저한테 쪽지도 오고 질문이 오는 그런 부분에서 제가 카페에도 사실 올려놨지만은 다시 제가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제가 보면 참 나쁜 선행의 예에 관해서 제가 유형별로 분류해 놓은 게 있어요. 뭐 첫 번째 유형인데요. 뭐 선생님은 실력 정서 가지고 열심히 수업하고 애들은 가방만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경우입니다. 예. 이런 경우에 실력이 비역적으로 증가하는 건 선생님이고 선생님이 실력이 되게 늘어요. 예. 실력 정서 갖고서 특강 갖고서 뭐 수원이든지 10가든지 뭐 10나 그러니까 고등수학 상하죠. 뭐 고등수학 같은 거 제대로 수업 준비하기가 장난이 아니에요. 게다가 또 뭐 대치동 같은 경우는 애들 앞에서 한번 뭐 계산해서 뭐뭐 먹을 걸 그 다음날 보면 애들 다 끊어 있어요. 막 애들이 또 이게 막 애들이 무서워갖고요. 막 까다로워갖고 입맛이 참 까다로워갖고 막 그런데 그래서 선생님이 열심히 합니다. 뭐 문제만 주면 다 풀어요. 그래서 막 그렇게 연습하다 보니까 뭐 이도 저도 듣도 보도 못한 문제 그냥 주면은 막 그 자리에서 다 풀어버려요. 선생님들이 아주 실력이 좋아지는데 문제는 애들이 이렇게 공부하는 사실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 중에도 있거든요. 뭐 공부는 사실 제 학생들 치고는 좀 못하는 편이지만 그래도 참 정이 가고 제가 좋아하는 녀석인데 아무튼 얘가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뭐 실력 정성만 갖고 뭐 방학 때 한번 10가를 한번 봤대는데 진짜 아무것도 몰라요, 애가. 그래서 오히려 저 같은 경우는 차라리 뭐 실력 정석 2번 본 놈보다 기본 정석 2번 본 놈이 기본이 돼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뭐 실력 2번 본 놈은 뭐 걔 중에는 정말 잘하는 애들도 있어요. 제대로 된 애들도 있지만 허투루 본 놈들은 뭐 기본이고 실력 기본도 안 돼 있고 실력도 없고 뭐 개념도 없고 뭐 이런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어떤 책을 보느냐보다는요 본인이 어떻게 공부하느냐에 따라 있고 근데 실력 정석 자체를 워낙 부모님들께서 좋아하시고 그 다음에 또 대치동에 계신 고학력 부모님들께서 그런 식으로 많이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근데 또 어머님 아버님께서 또 그렇게 공부를 잘하셨고 또 머리가 좋으셨다고 해서 애가 따라가는 거 아니거든요. 여기도 보면은 다 보면은 어머님 아버님들께서 다 사회적으로 지위도 있으시고 공부도 잘하셨고 뜨르르 하신 부모님들 많으세요. 뭐 직업 물어보면 대단해요. 다들 대한민국에서 1% 안에 드시는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애가 그걸 따라가는 건 아니라는 거죠. 애는 독립적인 존재입니다. 그래갖고 철저히 독립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훌륭하시고 머리 좋고 잘하고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애는 지멋대로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실력 정석 같이 특히 어려운 왜 실력 정석을 제가 예를 들면 2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사실 이렇게 수동적인 공부를 하는 거를 한 가지를 예로 들었고 그 다음에 또 지나치게 애들 수준에 비해서 어려운 책을 갖고서 수업하는 경우 사실 좋지 않습니다. 처음 보는 놈들한테 실력 정석하는 거죠. 좋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절대로요. 아주 애들 실력이 좋은 경우는 얼마든지 실력 정석 갖고 해도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지만 그런 애들은 이제 한 줌도 안 돼요. 대부분 애들 같은 경우는 그냥 자기 수준에 맞는 것 같고 사실 애들 개념 원리도 되게 어려워합니다. 쉬운 책을 알고 계신데 개념 원리 쉽지 않아요. 뒤에 문제들 보면은 어려운 경우도 많거든요. 자, 그 다음에 어떤 애는 또 이런 경우 해갖고 우리 애는 수투까지 봤어요 하면서 이제 자신만만하게 중학교 졸업할 때 이제 수투까지 봤다고 하시고서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거는 껌일 거라고 생각하시고 그런 식으로 이제 고1 첫 수학 시험을 보는데 제대로 수투까지 봤으면 잘 보는 게 맞는데 호락호락한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고1 수학 시험이 경우에 따라서는 고등수학 상인데도 불구하고 수투보다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런 식으로 수투까지 그러니까 수투라는 건 꼭 수원, 수투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진도를 많이 뺐다는 거죠. 수박 겉핥기 식으로 많이 뺀 거예요. 거기 너무 안주해갖고 우리 애는 고3 거까지 봤으니까 공부 안 해도 돼. 혹은 애들 자체도 난 진도 많이 나갔으니까 시험 잘 보겠지 해서 이렇게 좀 헐렁하게 생각해서는요. 예. 이렇게 해서 시험 공부를 제대로 안 했다 하면은 부병이 밟힙니다. 고1 중간고사에서. 시험이라는 게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진도 많이 뺀 거 갖고 너무 안심해도 안 돼요. 진도 많이 빼지 말란 얘기가 아니고요. 진도 뺄 거 빼도 할 건 하라는 소리예요. 진도 많이 빼도.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선행 진도를 쭉 빼면서 틀에 박힌 문제들만 풀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선행은요, 틀에 박힌 문제를 풀어보는 게 맞아요. 선행에서 심화 풀고 예를 들어 중1짜리가 고등수학 상 보는 거 좋아요. 상 보는 거 좋은데 저는 특히 경시나 이런 거 하는 애들 같으면 모르겠지만은 지나치게 어려운 거 실력 정석이나 특장 1등급 수학 이런 거 보는 건 전 별로 좋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오히려 심화나 다지기를 위한 책이지요. 예. 그런 선행을 위한 그런 책은 아니고 그래서 사실
그 기본 정석이나 그 다음에 기본 정석이 쉽죠. 사실 쉬운 책입니다. 그 다음에 개념 원리도 연습 문제 제외하고 앞에 있는 문제들 이런 거 풀어보는 게 좋고, 그 다음에 또 기본적으로 트레이 박힌 문제들을 푸는 게 맞아요. 자, 개념 확인 수준의 문제들만 풀어보는 게 많은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갖고서 선행을 그런 식으로 선행 진도를 나간 다음에 다 한다고 착각하는 거죠. 고등수학 상을 기본 정석이나 뭐 이런 개념 원리 같은 거 한번 보고, 그 다음에 그야말로 선행을 위한 선행학습, 예습을 위한 그런 공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나중에 돼갖고 뭐 다 아는 것처럼 다시 안 봐도 되는 것처럼. 그래서 제가 추천해드린 거 뭐 기본 정석을 한번 보고 실력을 보시더라도 기본을 한번 본 다음에 보거나 아니면 개념 원리 같은 것도 한번 보고 보든가 결국 다지면서 봐야 돼요. 그래서 십가 같은 경우도 사실 지금 중3 애들 제가 뭐 수업한 애들도 있는데요. 한 3번은 봐야 됩니다. 예. 선행까지 합치면 한 서너 번은 봐야지 제대로 점수가 나오고요. 그러니까 뭐 일단 중1, 2 때나 한 번 이제 선행 개념 학습 정도로 한 번, 그 다음에 다지기용으로 이제 응용 수준까지 또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중3 이제 겨울방학 때쯤 돼서 심화로 또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고1 때 또 봐야 됩니다. 그렇게 자주 봐야 돼요. 그리고 특히 또 고등수학 같은 경우는 미적분 추가 때문에 예전에 문과 애들 고등수학 헐렁하게 해도 잘 볼 수가 있었거든요. 옛날에 수업만 하면 됐으니까 수학 업만 해서 하면 충분히 수능 시험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제가 고1 때 펜펜노라도 고3 때 정신 차려서 시험 잘 본 애들이 있긴 있었어요. 예, 그런 애들이 가능했는데 이제는 그게 택도 없습니다. 미적분 때문에요. 고등수학이 기본이 안 돼 있으면은 미적분을 손을 댈 수가 없어요. 문제들을. 그렇기 때문에 예, 고1 수학이 상당히 중요해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선행학습을 많이 했는데 얘는 뭐 정말 해갖고 뭐 중1인데 10가를 나간대요. 하면서 뭐 고등수학을 하는데 학교 시험 봤을 때 60점이에요. 얘 제대로 선행하는 걸까요? 아니죠. 예, 아닙니다. 선행을 제대로 나가면요. 학교 시험 성적이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뭐 제가 운이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뭐 제가 수업한 애들 고1 자체는 지금 갑자기 해갖고 좀 그게 쉽진 않은데 뭐 중학교 애들 같은 경우는 이번에 되게 신기한 게 뭐 지네들 시험 준비한다 그래서 한 달을 휴강을 했어요. 그래서 전 봐준 것도 없는데 애들이 모이면 100점, 99점, 뭐 98점 이렇게 맞더라고요. 성적을. 그래서 야 봤더니 내가 제대로 어떻게 보면 애들이 잘한 건데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선행을요. 나가고 있는 게. 애들이요. 선행학습을 제대로 나가나 안 나가나 요거라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시험지 보시면 돼요. 예. 60점, 70점, 뭐, 내지는 뭐, 아니, 도대체 지금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중2 학생이라 그러면 8가잖아요. 8가. 그러니까 예전 걸로 8가고 지금 보면 뭐, 중학수학 뭐, 2-1 뭐, 이런 식으로 바꿨을 텐데요. 뭐, 2-1 해갖고 뭐, 이런 식으로 바꿨을 텐데, 그런 친구들이 해갖고 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중2짜리가 수원을 나간다고 하는데, 학교 시험을 60점 받아요. 그럼 걔는 100% 그냥 들고 왔다 갔다만 하는 거예요. 학원요. 아니 얘가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얘가 수원을 제대로 이해를 하는 애가 왜 60점을 받을 말이 안 되거든요. 8가에서 60점을 받을 수가 없는데. 그래서 근데 그런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의외로 또 어머님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뭔가 문제가 있던 걸 아시면서도 그러니까 애가 뭐 수학에 얘가 제대로 이해 못하는 걸 내심 이성적으로는 이해를 하시면서도 또 감정적으로는 그래도 얘가 진도를 많이 나가고 있으니까 뭔가 좀 낫겠지 하는데 그거 날 게 없고요. 예. 수학 시험 점수, 선행을 얘가 제대로 하는가 하는 건 철저하게 수학 점수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뭐 굉장히 중학교도 어렵게 나오는 그런 학교들이 뭐 대명중이나 구룡중 이런 데처럼 있기 때문에 확실히 그런 말씀은 딱 잘라서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그래도 대부분 90점 이상 나오지 않으면 90점 이상 나오면 괜찮은 거고요. 90점 이상 나오지 않는 경우는 선행진도 아무리 뽑아도 의미가 없을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의 경우인데요. 뭐 고2 딱 돼갖고 이제 보면 보통 수학학원들에서 내신 대비를 해주잖아요. 근데 어떤 어머님들 같은 경우 우리 애는 뭐 다 봤으니까 뭐 수원을 나가달라 뭐 수투를 나가달라 뭐 이런 경우가 있는데 정말 아주 학생이 실력 좋은 경우가 아니고서는 그런 선행진도 빼는 게 되게 독이 될 수가 있어요. 일단 앞에 닥친 걸 해야 됩니다. 앞에 닥친 거. 고1 수학을 다시 한번 보는 게 맞고요. 그렇게 보지 않고 좀 겉멋들어갖고 뭐 수원을 본다, 수투를 본다, 선행진도를 학기 중에 빼는 경우는 시험 때 가서 아주 강력하게 뒤통수를 맞을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그러면 선행은 언제 해요? 고등수학 선행 해야죠. 수원을 보고 싶으면 차라리 중학교 때 보고 일단 올라왔어야 되는 거, 미적분을 보든 수원을 보든 중3 때 보고 왔어야 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정도 보고 싶으시면 방학 때 봐야 돼요. 방학 때는요, 아무리 선행진도를 뽑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수학만 해도 상관없어요. 뭐 수원을 보든 스툴을 보든 뭐 나중에 뭐 적분과 통계, 뭐 기하와 벡터 이런 걸 보든지 아무리 뭐 수학 진도를 빼도 상관없습니다. 방학 때는. 근데 학기 중에는 일단 앞에 닥친 것부터 제대로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나쁜 선행이 뭔지, 올바르지 않은 선행에 대한 말씀을 드렸으므로 이제 선행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감이 좀 잡히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고1 수학의 중요성 뭐 했고, 그 다음에 또 EBS에 대해서 또 추가적으로 뭐 고등학교 자녀분 두신 어머님들께서 이거 많이 걱정되실 텐데, 기본적으로 EBS요, 별 상관없습니다. 잘라서 말씀드릴 수 있어요. 별로 그렇게 도움 안 돼요, EBS. 풀어보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요. 그럼 EBS보다 실제 도움되는 건 뭘까요? 기출문제입니다. 수능 기출문제예요. 아직까지 나왔던 거. 뭐 자이스토리라든지 아니면 뭐 미래로 혹은 뭐 이런 기출문제집들이 있거든요. 수능 시험 기출문제집들이 있습니다. 서점에 가면 많이 팔아요. 그런 것들을 1차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수능 기출문제집을 보셔야 돼요. 좀 더 고3 어머니들 계셔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자면은 그 연도별로 된 게 있고 유형별로 된 게 있는데, 저는 유형별로 돼 있는 걸 더 추천을 해드려요. 자이스토리 같이. 왜냐면은 그 애들이 연도별로 된 게 좀 실전 분위기도 나고, 유형별은 너무 쉽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그치가 않고요. 유형별로 비슷한 유형끼리 모아둬야 맥이 보입니다. 연도별로 보면 은근히 그게 어렵기만 하지 별로 도움이 안 되고요. 유형별로 모아진 걸 봐야지 맥이 생겨요. 수능 시험을 관통할 수 있는 거 맥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출을 보는 자체가 수능 스타일이고 맥을 찾자는 건데, 그 맥을 제대로 잡고 싶으면 유형별 분류 그런 기출문제집을 봐야 되고요. 그럼 한 몇 번 봐야 되느냐? 대부분 한 빠르면 고등학교 이제 3학년 여름방학 때부터 시작해서 뭐 늦어도 뭐 사실 고3 봄에는 시작해야 됩니다. 고3 겨울방학에서 이제 학기 시작한 그때부터는 기출문제를 시작해서요. 수능 시험 전날까지 계속 돌려야 돼요. 제대로 보기 쉽지가 않습니다. 문제수가, 왜냐면 요새 수능 시험이 계속 갈수록 쌓이잖아요. 평가원 및 수능 문제집이 계속 쌓이는데, 이게 문제집이 점점 늘어납니다. 양이요. 점점 늘어나갖고 요거 한 번 돌리기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절대로요. 그래서 제대로 한 서너 번은 돌려야 됩니다. 수능 시험 날까지 전까지. 그럼 딴 문제집은 안 풀어도 돼요? 예, 시간 없으면 안 풀어도 됩니다. 수학이요. 수능 기출 문제집만 잡아다가 좀 속된 말로 조지세요. 예, 그것만요. 예. 기출 문제집만 달달 하세요. 그럼 됩니다. 왜냐면은 만만치 않아요. 뭐 교육청 문제, 평가원 문제 보다 보면 문제집 풀 시간 없었는데, 애들이 EBS를 달달 외우는 식으로 수학을 EBS를 달달 외우는 식으로 공부를 하려고 하니까 뭐 나올 줄 알고요. 근데 사실은요, 애들이 어떠냐면요, EBS 나올 문제집을 EBS에서 딱딱 수학 문제를 찍어갖고 줘요. 그 다음에 수능 시험에 그대로 내죠? 못 풉니다, 애들요. 그들 숫자 안 바꾸고 EBS 그 교재에서 찍어갖고 애들한테 찍어줘요. 그 다음에 수능 시험날 똑같은 지 낸다면, 이거 어떻게 보면 입시 부정이죠. 근데도 애들이 제대로 하느냐 하면 그러지 못해요. 오히려 기출문제집 달달 해갖고 응용력이 길러진 애들이 그걸 풀어냅니다. EBS가 안 좋은 점이, 요새 정부 EBS 발표가 안 좋은 이유가 뭐냐면은, 그걸 자꾸 달달 외우느라는 식으로 뭐 사교육 줄인다는 건 좋아요 뭐 해갖고 뭐 사교육 줄인다는 거 뭐 좀 학원 강사지만 좀 더 돈 못 벌어도 괜찮습니다. 뭐 사교육 줄이기 자체는 얼마든지 좋은데요. 자꾸 애들한테 외우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발표 자체 EBS에서 낸 다음에 외우라는 소리인데, 수능 시험은 절대로 외워서 안 돼요. EBS 변형 수학이라는 게 숫자만 바꾸면 다른 문제가 되는데, 그러면 EBS 변형했다고 내도 애들 변형한지도 모르고 그런 문제 풀었는지도 모르거든요. 절대 수학을 외우는 식으로 공부하면 안 되는데 자꾸 정부에서 그런 식으로 발표를 때리니까 애들이 자꾸 외우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건 잘못됐다고 봅니다. 근데 뭐 요새 봤더니 정권 얼마 남은 것 같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사교육 중이기 때문에 참 힘들어요. 자, 수능 시험에서 EBS 교재만 달달 외우는 거는 실패의 지름길로 기본에 충실해야 됩니다. 기본에요. 예. 기본에 충실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기본에 충실하려면 기출 문제를 정말로 들이파야 됩니다. 그래서 수능 수학 고득점을 위한 것도 역시 기출 문제를 봐야 되고요. 예. 기출입니다. 기출. 첫째도 기출, 둘째도 기출, 셋째도 기출이고요. 예. 진짜 이거는 정말 목숨처럼, 특히 고3 학생들을
두신 어머님들께서 일단 6월 평가원 모의고사가 한 달 정도 남았으니까요. 그걸로 애들 상태를 평가하시고, 만약에 애가 정말 점수가 시원찮다, 수학이 한 6, 70점 대 혹은 그 이하가 나왔다 싶으면은 그때부터 뭐 EBS고 다른 문제도 다 덮어버리시고요. 수능 기출문제 좀 풀리세요. 주가 수능 평가원 뭐 요딴 것만 계속 뭐 5개년 기출 뭐 10개년 기출 이런 거 있거든요. 그거 사다가 수능 평가원 기출만 죽어라 그러면 풀리십시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애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그런 지금 수학 학습에 대한 그런 열의를 잃은 학생들한테는요, 학원을 100번 바꿔도 안 되고요. 무슨 짓에서 아무리 푸시하고 아무리 애들한테 막 그런 식으로 공부를 시켜도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절대 안 돼요. 애들이 흥미와 뭐 아까 말씀드린 흥미와 자신감 내지는 수학에 대한 열의를 찾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그리고 목표의식을 가져야 돼요. 아까 좀 잠깐 말씀하셨지만 우리 애는 별로 수학을 왜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그 상태에서는 당연히 점수가 나올 수가 없겠죠. 제대로 공부를 할 수도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목표의식을 가지지 않으면요. 그래서 일단 수학 자체를 공부시키는 것보다도 애한테 왜 공부를 해야 되고 그런 거를 설득을 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설득을 하는 것보다 사실 더 좋은 건 좀 애랑 잘 맞을 수 있는 그런 뭐 학원 같은데 요새 왜냐면 사실 공교육에서 왜 카바가 되면 좋은데 선생님들이 뭐 애들 3, 40명 되는 애들을 갖다가 다 하나씩 해주는 게 사실 그런 무리가 있어요. 학교 선생님들도 되게 고생 많이 하십니다. 제가 뭐 다들 말씀하시기에 저보고 뭐 학교 쪽으로 뭐 공교육 쪽으로 와볼 생각은 없냐, 뭐 사립학교 이런데 뭐 들어가 볼 생각 없냐 하시는데 학교 선생님 너무 힘들어요. 저 가기 싫습니다. 전 지금이 좋아요. 굉장히 시달리시고 굉장히 훌륭한 분들이 맞으신데 또 애들을 갖다가 하나하나 1대1로 봐주시긴 좀 힘들거든요. 굉장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힘드신데도 불구하고 애들한테 그렇게 사랑을 쏟고 참 잘해주시는 선생님들 또 가끔씩은 저번에 봤더니 좀 안 좋은 선생님들도 뭐 보면은 계신데 뭐 애들 때리고 막 패고 이런 선생님들 계시긴 계시더라고요. 동영상 보니까 뭐 그런 뭐 예, 아무튼 운 없으면 그런 분한테 걸리는 거고 운 좋으면 또 좋은 선생님한테 걸리는 복골복인데요. 예, 학교 선택할 수는 없죠. 예. 아무튼 예, 그런데 아무튼 간에 좀 그래서 애랑 잘 맞은 어머님께서 설득하시는데 한계가 있거든요. 현실적으로 설득이 되면 좋은데 애들이 이상하게 부모님한테 엇가려고 나가요. 저도 고등학생 때도 그랬고 애들이랑 기본적으로 말이 안 통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학원 같은 데서 좀 애들이랑 잘 이렇게 뭐 스파르타식으로 하는 거 말고요. 오히려 스파르타식은요. 애들이 지네가 열심히 하는 애들한테 오히려 먹히더라고요. 제가 봤더니 오히려 비학원, 블루스카이 이런 데 되게 유명한 데 있잖아요. 애들 빡세게 시키는데, 블루스카이 다녀서 제가 애들 아주 안 좋게 된 애들 많이 봤거든요. 근데 거기 다녀갖고 성공한 애들도 봤어요. 어떤 애들? 악바리인 애들은 거기서 성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들은 또 오히려 우리 애가 공부 잘 안 하고 하니까 스파르타식으로 보내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스파르타식에서 효과 보는 그런 애들 같은 경우는 시간 낭비, 돈 낭비하고 오히려 더 싫어할 가능성이 크고요. 공부 안 하는 애들일수록 더 이렇게 이렇게 구슬리고 뭐 얼르고 달래고 요런 학원을 보내는 쪽이 더 좋습니다. 오히려 지가 알아서 해먹고 좀 악바리식으로 한 애들은 스파르타가 통해요. 제가 그걸 통계적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그 비모 학원에서 성공적인 애는요, 공부를 안 하는 애들이 아니라 하는 놈들이다. 지가 찾아서 하는 놈들이더라. 뭐, 요런 거죠. 예. 자, 예. 그 다음에 이제 공부 방법에 관한 건데, 제가 동기부여에 관한 말씀을 많이 드렸죠. 자, 뭐, 4페이지에 보면 또 여기 공부 방법에 관한 얘기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공부 계획을 세워놓으면요, 이 요일이 학교도 안 가고, 하여튼 텅텅 비어있어요. 그래서, 이때 맘 잡고 공부 좀 해보자. 공부를 딱 시작을 했어요. 전 이상하게 계획 세우면 안 되더라고요. 계획 세운 날이 더 안 돼요. 공부 좀 해볼라 치면 저도 공부를 많이 하는 편은 아니었습니다. 저도 그래서 뭐 서울과학고 들어와서 저도 고생을 많이 했고 공부 계획을 세운 날은 안 되더라고요. 이날 해서 수학 4시간 해야지 이거 됩니까? 오락을 4시간 하겠어요. 게임을. 저 여기 계신 부모님들 중 어떤 자녀분보다도 게임을 많이 했습니다. 대학교 가서 저도 몸 아프다는 핑계로 되게 게임 많이 했고요. 그래서 항상 애들한테 막 게임만 하고 공부 안 하는 애들 보면 딱 이런 애들은 제가 딱 하고 하는 소리가 있어요. 그래서 야 여기 있는 새끼들 중에 나보다 게임 많이 하는 새끼 있으면 나와봐. 이렇게 저는 이렇게 말. 그래야지 또 얘기가 통하거든요. 니들이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와우를 한다고? 야, 나는 그 워크래프트 1부터 했어 하면서 저도 게임 많이 해서 사실 그런 애들 습성을 알고 또 그런 것도 구슬리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 애들이랑은요, 게임 많이 해서 공부 안 하는 애들이랑은요, 약속을 해야 돼. 한 가지만 약속하면 돼요. 1시간만 공부하고 게임해라. 그것만 확실히 해주면요, 공부하고 게임하는 거 30분이라도 괜찮아요. 1시간 그건 늘려가면 되니까 30분이든 1시간이든 뭐 1시간 반이든지. 그 다음에 또 학원 숙제, 뭐 학교 숙제든지 숙제하고 게임해라. 게임 시켜도 괜찮은데 문제는 그리고 맡기가 힘듭니다. 근데 쉽지는 않은데 그걸 갖고서 원칙을 정하셔야 돼요. 조금이라도 공부를 하고 한다는 식으로. 제가 그렇게 했으니까. 저는 나름대로 어머니랑 한 건 아니어도 나름대로 원칙이 있었어요. 조금이라도. 그 대신 공부 시간은 턱없이 적고 항상 게임 시간이 공부 시간보다 많긴 했지만은 공부를 안 한 게 아니라 한 거였으므로 게임을 좀 많이 했습니다. 사실 게임은. 애들한테 말씀해 주시지 마시고요. 저 선생 준교쌤이 갔더니 뭐 게임 할 거 다 하고 공부 잘했더라 뭐 이런 말씀은 절대 하지 마시고요. 근데 단지 저는 또 이런 게 있었어요. 학창 시절 때 저는 쉬는 시간에 공부를 되게 많이 했습니다. 예, 쉬는 시간에. 왜냐? 집에 오면 이거 컴퓨터 있고 공부가 안 되더라고요. 집에 오면 온통 앉아있어서 옆에 컴퓨터 생각만 나. 수은 해갖고 게임 최신 게임 나왔는데 해봐야죠. 그래서 학교에 보면은 그 자습 시간이 뭐 있잖아요. 학교에 가면 1시간 동안 아침 자습 시간이 있고 10분씩 그런 쉬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뭐, 야, 저 지독한 거, 김준교 저 쉬는 시간까지 공부를 하네. 저 지독한 거 봐라. 그러니까 전교일 때, 야, 토 나와. 막 애들이 그랬었는데, 실제 보면 저는 그게 집에 와서 게임하고 싶어서 했던 거거든요. 근데 또 웬만한 숙제는 또 학교에서 다 했어요. 다 10분씩 있는 거 자투리 시간에 하고, 하다 보니까 되더라. 왜? 집에 오면은 컴퓨터 옆에 있으면 공부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요. 저도요. 그래서 어떤 녀석이 맨날 독서실 가서 사는 놈이 있어요. 그래서 야, 너 왜 독서실 가서 사냐 그랬더니 집에 오면 공부가 안 된대요. 그래서 독서실에 간대. 뭐 나름 이유 있습니다. 이 친구도 나름 그런 원칙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간에 일단은 공부를 저 정확히 말해서 게임을 하고 싶으면 공부를 빨리 끝내야 됩니다. 저는 애들한테 절대적인 공부 시간 양 많이 하라고는 안 해요. 시간을 많이 하라고는 안 해요. 저희 친척형, 이거 좀 흉보는 건데, 저희 어머니께서 맨날 친척형 보면서, 친척형 잘 보면은 형수죠. 형수 보면서 좀 혀를 끌끌 차는 게 있어요. 저희 친척형, 이제 딸 이름이 유빈이거든요, 유빈이. 자, 유빈인데, 그 유빈이를 공부를 시키신대요. 자, 공부를 시키는데, 문제는, 얘는 빨리 끝내도 3시간이고, 공부를 그냥 민기적거려서 일단 시간을 정해놓고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지가 빨리 1시간 만에 끝내고 해도 이런 동기유발이 안 돼요. 그럴 이유가 없어요. 1시간 끝나고 놀 수가 없으니까 시간을 정해두고서 공부를 시키니까. 찔리는 분들 좀 계시죠, 여기요. 계실 겁니다, 분명히. 근데 저희 어머니 공부 방법은 그게 아니었거든요. 시키실 때 항상 저보고 빨리 하고 놀아라였어요, 저희 어머니는. 할 거 다 하면 놀아라였고. 뭐 그렇다고 엄청 놀게 해준 것처럼 생색내시는데 뭐 그런 것까지 아니고 아무튼 제가 살짝 많이 놀았어요. 엄마 안 보이게 일부러 안 보는 척 하긴. 근데 또 전교 1등 아들한테 뭘 구박을 합니까? 또 그렇잖아요. 시험 한번 전교 1등 받아오는데. 그래서 저한테 터치 안 하셨던 거지. 본인은 해갖고 내가 착해서 너한테 터치를 안 한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전 제가 잘해서 터치를 못 했던 걸로 보고요. 예. 아무튼 간에 근데 아무튼 애들이 가만히 있는 거를, 정말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가만히 있는 걸 진짜 그 꼴을 눈 뜨고 못 보신다고 어머님들께서. 됐어.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내 앞에서 게임하고 노는 꼴은 안 돼. 이런 어머님들 많이 계실 거예요. 예. 그런 식으로 지금 생각을 하실 텐데요. 예. 근데 빨리 하고 이렇게 시간으로 하지 마시고 공부 양을 정해주세요. 그래서 빨리 하고서 놀 수 있다는 거, 그 정도는 애들한테 해주시면요. 또 사실 중학생 때 조금 살짝 놀아둬야 돼요. 왜냐면 고등학교 가면 애들이 쉴 틈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사춘기가 중학교 때 애들이 그냥 사춘기 없는 애들보다는 차라리 중학교 때 한 중2 때 정도 사춘기 겪은 애들이 더 안전하다고 본다. 왜냐면요, 이게 고등학교 때 사춘기 오면은 이거 걷잡을 수가 없어요. 중학교 때 한번 홍역을 앓던 애들은 한번 쉬어갔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도 뒷심이 생겨서, 제가 중학교 때 사춘기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고1 이제 말부터 몸이 심하게 아프기 시작해서 그 다음부터 거의 어머니를 거의 초죽음에 이르게 했었죠. 그래서 제가 느낀 바로는 참 일단은요,
모든 애들이 그런 거 아닙니다. 또 어떤 애들은 짧은 시간에 못한 애들도 있어요. 그 애들 같은 경우는 그냥 시간을 충분히 놓고 해야 되는데, 어떤 애들은 또 계획표를 짜서 공부하는 게 효율적인 애들도 있고요. 근데 저희 경우는 그냥 저희 사례를 말씀드리면 저는 계획표대로 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손에 잡히는 대로 시험이다. 일주일 뒤에 시험이다. 요 과목 있으면 보통 애들은 그냥 계획표를 짜잖아요. 언제는 사회하고 뭐 수학하고 이런 게 잘 되는 애들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그게 전혀 안 됐기 때문에 닥치는 대로 집히는 대로 그냥 저희 사회책 있네 사회 공부 좀 하다가 도덕 공부 좀 하다가 뭐 기술 과정하고 뭐 수학 공부도 하고 뭐 이렇게 집히는 대로 했어요. 저는 그래서 아무튼간에 저는 전교 1등을 띄운 거 보니까 뭐 효과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요, 애들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제 방법을 따라 하시는 게 아니라 애들마다 효율적인 공부 방법이 있어요. 지들이 많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적어 놨잖아요. 100명이 있으면은 공부법도 100가지이다. 한 가지 확실한 건요, 책상 앞에 앉아서 시간만 때우면은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차라리 노는 게 낫습니다. 나가서 노는 게 낫고요. 예. 그래서 휴대폰 같은 경우는 정말로 안 좋으니까 공부할 때는 아예 전원을 끄게 좀 애들한테 그렇게 확실히 교육을 시켜주세요. 휴대폰 지가 안 한다고 해도 친구한테 문자 오고 하면은요, 답장 안 하는 거 없습니다. 예. 그거는 좀 끄게 해주시고, 차라리, 그러니까 휴대폰을 뭐 1시간 공부하면 1시간만이라도 끄게 해주세요. 저희 때는 거의 휴대폰이 없었는데 요새는 또 하나의 적입니다. 휴대폰이요. 예. 그래서 이게 뭐 5페이지에 있죠. 그래서 공부할 때 가장 방해가 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사실 컴퓨터와 휴대폰인데 뭐 컴퓨터보다는 휴대폰이 가장 큰 적이고요. 그래서 너무 재밌습니다. 뭐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막 게임도 많은 데다가 저도 참 휴대폰 좋아하는 애들 치고 성적 잘 나오는 경우 못 봤고요. 그러니까 휴대폰을 하더라도 뭐 쉬는 시간에 잠깐 하는 거랑 뭐 수업 시간까지 대놓고 막 문자 보내고 이런 거랑 좀 차이가 있어요. 근데 분명한 거는 휴대폰을 좋아한다는 건 결국 산만하다는 얘기고 공부에 집중이 안 된다는 중간에 흐름을 뚝뚝 끊잖아요. 문자 하나 오는데 일일이 다 보내고 또 그 다음에 또 뭐 게임 또 다 하면서 또 막 해야 되고 한 애들은 공부를 못 합니다. 그러니까 휴대폰은요, 진짜로 뭐 이렇지만 뭐 잠시 꺼두셔도 좋습니다. 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공부하실 때는 뭐 잠깐 꺼두셔도 좋다고 애들한테 좀 이렇게 공손히 말을 처음에 해보시고 아드님 좀 꺼주세요 하고는 이제 말로 안 되면 이제 물리적인 이런 강제력을 또 행사를 해야겠죠. 또 그렇지 않으면 원래 공권력을 이제 투입해야 될 때는 또 강하게 해갖고 또 진압을 할 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또 공부하면서 뭐 문자질을 망하는 지름길이고 그 다음에 역시 말씀드렸듯이 시간제 놓고 하는 건 그건 사실 공산주의잖아요. 그 자본주의 사회가 왜 그런 효율성이 있습니까? 다들 동기부여가 돈 벌려고 사는 거잖아요. 돈이 확실히 성과가 있으니까. 그래서 애들한테도 빨리 공부를 마치면 뭐 게임이든지 아니면 네가 하고 싶은 거 뭐 친구들이랑 노는 거라든지 뭐 축구라든지 이런 걸 좀 끝내고 할 수 있다. 특히 게임 중독자 애들 같은 경우는 30분만이라도 공부하고서 공부한 척이라도 하고 게임을 시키세요. 뭐 1시간이라도. 그거 약속만 지켜지면은 오히려 그냥 게임도 할 만큼 하면서 성적도 또 할 수가 있으면 중요한 거는 뭔가를 하는 시간이지 뭔가를 하는 거지 뭐 그런 시간 자체가 아니거든요. 짧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하는 애들, 전교 1등이나 잘하는 애들 보면 진짜 잠 잘 거 다 자고요. 놀 거 다 놀 거 합니다. 어머님들 눈에 보시면 얼마나 저런 나쁜 놈의 새끼가 어디 있냐. 우리 애는 그렇게 막 해도 밤새서 해도 안 되는데 있겠지만 실제 보면 그런 애들 집중력 차이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짧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해서 되면 좋고 그게 안 되면 아무튼 간에 그래도 좀 자투리 시간을 잘 활용해서 그런 방식으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진짜로 좀 한 가지 이제 더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건요. 정말 좋은 건 제가 볼 때는 애들이 또 여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것 중에 제일 좋은 건 책 읽는 것 같아요. 특히 뭐 진짜로 뭐 요런 뭐 스티브 잡스나 뭐 요새 많잖아요. 뭐 애들이 롤모델로 삼을 수 있는 건 반기문 총장이라든지 뭐 오바마, 뭐 힐러리, 여자애들은 또 힐러리 이런 거 좋으니까요. 그래서 막 그런 뭐 위인전이라든지 뭐 진짜로 사회적으로 뭐 이렇게 본받을 수 있는요. 아무튼 책은 뭐든지 사실 다 좋습니다. 책은 뭐든지 좀 읽게 하시고 사실 요새 애들이 책 되게 안 읽어요. 인터넷 서핑하고 웬만한 정보는 다 인터넷에 읽고 뭐 테레비도 재밌는 게 요새 워낙 많기 때문에 애들이 책을 안 읽는데 그래도 가능하면 좀 책을 많이 읽게 해주시는 게 사실 이게 언제 가서 두각을 나타내면 당장 성적에는 안 나올 수도 뭐 수능 언어에도 좀 도움은 될 수 있겠지만 당장 나타내는 건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 나타나는 것 같아요. 뭐 취직을 한다든지 혹은 취직해서도 뭘 이제 업무를 본다든지 아니면 또 뭐
개인적으로 뭐 진짜 뭐 사업을 한다든지 뭘 한다든지 결국 미천이 뭐 빌 게이츠나 뭐 이런 사람들이 다 그런 말을 했거든요. 내가 결국에는 인생 살아봤더니 내가 성공했을 수 있을 거 책이다. 뭐 유명한 사람들 다 물어보세요. 뭐 저기 뭐 그 언론 재벌이나 뭐 루퍼트 머독이나 뭐 테드 터너 그리고 뭐 무슨 뭐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뭐 또 저희 뭐 도널드 트럼프 이런 뭐 부동산 재벌 다 물어보면 다 한마디예요. 책 읽으라고요. 그럼 어떤 책 읽어요? 그럼 가리지 말라고. 만화책 좋습니다. 만화책은 제가 볼 때는 굳이 그거는 공부에 방해되는 요소가 아니라요. 만화책 같은 건 제가 볼 때는 괜찮습니다. 오히려요. 예. 그래서 뭐 만화책 같은 거는 굳이 뭐 그렇게 물론 너무 시간 뺏겨도 안 되겠지만은 그래도 만화책이 제가 볼 때는 그런 게임 중독만큼 심하진 않아요. 겪어보시면 알겠지만 게임 중독 이건 백해무익합니다. 게임은 정말로 이거는 단순한 뭐 레벨업민 뭐 그런 노가다 이거기 때문에 그래서 예, 애들한테 좀 책 많이 읽게 해주시고 그게 아마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점점 양극화되고 점점 먹고 살기 힘들어지는 미래 사회에 대비할 수 있는 최소한의 무기가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이제 개별 질문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제가 평생 동안 받을 질문을 다 받은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좀 사실 일일이 제가 다 답변을 해드리고 싶은데 뭐 시간상 문제도 있고 그리고 또 어느 경우는 너무 구체적으로 써주셔갖고 이거 도대체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될지 좀 난감한 경우도 있고요. 대표적인 경우 몇 개만 제가 좀 해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사실은 제가 아까 빼먹었었는데 강연 내용할 때 학생들 상대로는 꼭 제가 집어넣는 내용이거든요. 오답노트에 대한 질문이 나네요. 오답노트 꼭 해야 됩니까? 자, 이런 질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면요. 일단 오답노트라는 거는 자기가 모르는 거랑 틀린 거 찾아볼 수만 있으면 됩니다. 찾아볼 수만 있으면 돼요. 여기 화이트보드 혹시 쓸 수 있나요? 네. 그래서 예. 이제 약간 구체적으로 그 오답노트 작성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원래 학생들한테 이제 첫 수업 들을 때 제가 해주는 그건데요. 이거 좀 컴퓨터로 어떻게 화면을 그럼 그 컴퓨터를 끌 수가 있을까요? 예. 이거 좀 치워주시겠어요? 이거요? 이거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럼 그냥 이렇게 하죠, 적당히. 사각으로. 가운데로. 사각으로 하면, 이거 화이트보드 하나 쓰기가 되게 힘드네요. 예. 그냥 여기다 하겠습니다. 이 정도면 돼요. 예. 이제 조작하지 마세요, 이제. 예. 여기다 하겠습니다. 예. 이제 문제가 4개가 있어요. 이렇게 1, 2, 3, 4. 자, 4개가 있습니다. 자. 1번 문제는 원래 아는 문제예요. 이건 뭐 제가 쓰는 방법인데요. 애들한테 이제 학생들 상대로 강연에서 꼭 하는데, 제가 이거를 그냥 어머님들 상대로 스킵하고 넘어갔었는데 또 질문이 나오시네요. 그래서 1번 문제는 아는 문제예요. 그래갖고 그냥 딱,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2번 문제는 이제 2번 문제도 아는 문제예요. 그래서 딱 이렇게 풀었습니다. 자, 3번 문제는 모르는 문제입니다. 3번 문제는 몰라서 못 풀겠어요. 그럼 뭐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별표를 쳐놓았어요. 별표를. 4번 문제는 풀었는데 이거 내가 봐도 꽤 중요한 문제 같아서 이거는 다시 봐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중요한 문제라. 그럼 이제 당구장 표시를 이렇게 해놓습니다. 그래서 채점을 해봤어요. 1번 문제는 쉬운 문제고 아는 문제입니다. 맞았네. 2번은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답이 틀렸어요. 찍. 3번은 몰랐던 문제죠. 그래서 여기 별표가 돼 있고 이거 뭐 채점을 굳이 할 필요는 없고요. 그다음에 4번 문제는 맞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여쭤보겠습니다. 내일이 시험이에요. 몇 번 봐야 될까요? 몇 번? 2번 그리고 3번 봐야죠. 그 다음에 4번도 봐야죠. 자, 이렇게 표시를 이거 자체가 하나의 훌륭한 오답 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오답 노트라는 건 애들이 특히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 오답 노트를 위한 오답 노트를 만들 경우가 있어요. 문제 다 베껴 쓰고요. 그 다음에 뭐 복사해 갖고 붙여놓는 경우도 있는데 그게 얼마나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시간만 직사하게 낭비하고 힘만 들고서 얼마 못 하거든요. 오답 노트는 기본적으로요. 자기가 필요할 때 즉시 찾아볼 수만 있으면 돼요. 전에 이런 문제 비슷한 거 풀었었는데 어디였지 하면서 이렇게 막 할 때 찾아볼 수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요, 이제
이런 식으로 해놨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그 단원이랑 문제집 자체를 알아요. 알고 있어요. 그럼 시험 때 직전에 찾아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뭐 이렇게도 되고, 그 다음에 문제집 자체에다 그냥 표시만 하는 것도 오답 노트가 되고요. 그 다음에 오답 노트를 만들면은 이제 거기다가 시간을 굳이 그렇게 낭비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오답 노트에다가 이제 근데 문제집 여러 권 풀잖아요. 여러 권 푸는 경우는 또 문제집에 하는 걸로만은 그 한계가 생겨요. 그럼 만약 이게 지금 72페이지다. 뭐 정석이라고 할게요. 정석 72페이지다. 뭐 기본 정석 72페이지에 있는 건데 이렇게. 그러면은 그 오답 노트 자체에다가 그것만 써놓으세요. 기본 정석 72페이지에 해갖고 몇 번을 내가 틀렸다. 예. 예. 그 기본 정석 이거 감이 좀 이것 좀 예. 그 이걸로 할게요. 죄송합니다. 예. 예. 불편하시고. 아니요. 아이고. 그럼 그냥 그 오답 노트에다가 문제 적고 답 적고 이럴 필요 없고요. 그냥 기본 정석 72페이지에 몇 번 문제 해놓고 아니면 그 밑에 그냥 적당한 코멘트. 나 이거 해갖고 이렇게 생각해서 틀렸는데 알고 봤더니 이게 아니었다. 뭐 그 정도만 기록해두는데 풀이 과정 다 적을 필요 없어요. 왜? 해답지에 있기 때문에. 물론 필요할 때도 있죠. 예를 들어 뭐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해줬는데 해답지에는 건 다른 방식으로 풀어줬던가 뭐 기발한 방식이 있을 때는 또 따로 노트에 적어줘야 되지만 뭐 꼭 그게 아닌 경우에는 표시만 해두면 됩니다. 여러분과 오답 노트를요 이렇게 꾸며서 뭐 이쁘게 만들어서 뭐 그 오답 노트 갖고 수행평가하는 학교는 아직 없죠. 그거 할까봐 전 좀 두려운데 어떤 개념원 선생님들이 그거 시킬까봐 전 되게 두려운데요. 예, 그렇게 오답 노트를 이쁘게 꾸미려고 생각한 게 아니고 오답 노트는요 검색 기능만 갖고 있으면 돼요. 그 네이버나 구글이랑 똑같아요. 네이버 구글 언제 씁니까? 그냥 필요한 거 쓸 때 그냥 치잖아요. 그럼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여기 어떤 단원에 여기 뭔가 있었는데 내가 좀 아리까리하다 그래 찾아볼 때 필요한 거예요. 찾아볼 수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오답 노트 꾸미는데 절대로 시간 허비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오답 노트는 어떻게 만든다고요? 필요할 때 찾아볼 수만 있으면 된다. 그리고 제가 추가로 드리는 조언은 오답 노트를 위한 오답 노트를 만들지 마십시오. 그건 철저한 시간 낭비입니다. 그리고요, 예. 그 다음에 몇 개만 더. 참, 예. 질문이 너무 많아갖고요. 한, 예, 두 가지 정도만 더 하겠습니다. 중2 학생인데 아마 여학생인 거 같네. 조금만 어려우면 생각을 전혀 안 하려고 합니다. 머리 쓰는 걸 안 하려고 하고 복잡한 걸 싫어해요. 어떤 식으로 지도해요? 이런 친구야말로 사실은요. 머리가 좋은 친구들은 처음부터 어렵고 복잡한 문제를 저도 풀어냅니다. 근데 또 수학에 이렇게 거부감이 있고 좀 이렇게 싫어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정말 씨알도 안 먹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단순하고 가장 복잡한 걸 싫어하면 일단 단순한 걸 줘야 되고요. 철저하게 계단식으로 가야 됩니다. 계단식으로. 아주 쉬운 거. 숫자만 대입하면 그냥 답 나오는 거. 그리고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쉬운 문제들을 던져줘야 그 다음에 수학에 흥미를 가질 수가 있어요. 처음부터 복잡한 걸 딱 던져주면 너무 복잡하네 이거 뭐 이런 게 있어요. 해답지 보면 더 머리가 아파요. 풀 수도 없는데 너무 복잡하니까. 그래서 오히려 수학에 거부감을 갖고서 수학은 내 길이 아니구나 하고서 그냥 막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생기는데 근데 복잡한 문제도 잘 보면요. 단순한 것들을 모아놓은 거거든요. 개념이 예를 들어서 개념이 3개 정도 섞이면 굉장히 복잡한 문제인데, 그래도 딱 보면 1스텝, 2스텝, 3스텝에 각각 개념이 A 개념, B 개념, C 개념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각각의 문제를 A 개념 하는 거 간단한 문제 하나 풀게 시키고, B 개념 쓰는 문제 간단한 거 풀게 시키고, C 개념 쓰는 거 간단한 거 풀게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요 문제를 보면 그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일단 단순하고 쉽고 간단한 문제. 여러분 이런 말이 있잖아요. 돌아가는 길이 가장 빨리 가는 길이라는 게. 그러니까 욕심을 부리셔갖고, 우리 애도 A급 수학의 A 스텝을 빨리 다 풀어야 되는데, 옆집 애는 푸는데 왜 우리 애는 못하지 이러실 게 아니고요. C 스텝 이런 거 간단한 것부터 풀게 하시고, 그 다음에 차근차근 또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단계 밟아가는 게 좋습니다. 또 처음에 쉬운 거 주고 갑자기 어려운 거 주면 안 되고요. 철저하게 그래서 단계별로 제일 잘 돼 있는 문제집이 제가 볼 때 개념 원리 같아요. 그래서 사실 개념 원리가 히트를 친 거고 단계별이 되게 잘 돼 있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음악을 들으며 공부하는 것은 어떤가요? 집중 안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아이는 그렇지 않다고 하네요. 그게 사실 저희 때랑은 아예 요새는 인종이 좀 달라졌습니다. 요새 애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애들이 남자애들 가서 길쭉길쭉 하잖아요.
애들이 다 해갖고 뭐 다들 뭐 키도 엄청 크고 근데 등치만 크고 L에서 그렇지 애들이 뭐 등치도 크고 많이 저희 때랑은 달라졌습니다. 어머님들 공부하시던 때랑 제 때랑 또 다르듯이 또 저희 아이들 때도 다 다른데 근데 저희 애들 때는 기본적으로 휴대용 기기 하나씩은 무조건 들고 다닙니다. 예. 뭐 휴대폰이 됐든 뭐 MP3가 됐든 뭘 됐든 사실 맡긴 힘들고 또 요새 애들은 거의 최적화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저도 음악 들으면서 공부하는 데는 일단 1차적으로 반대예요. 저도 음악은 들었습니다. 뭐 클래식 음악을 전 들었었어요. 예전에 어렸을 때에서. 그게 왜냐면은 뭐 딱히 좋아서 들었던 게 아니라 뭐 그 아버지께서 어머니께 선물하신 그 전집이 하나 있더라고요. 집안에. 봤더니 그런 걸 하나 제가 발견을 해갖고 그냥 듣다 보니까. 근데 사실 클래식 음악을 들으면 괜찮긴 한데 요새 애들 클래식 잘 안 듣죠. 가요 듣고 하는데 근데 사실 그거를 애들이 음악을 못 듣게 하면 아예 공부 자체를 안 하고 손을 놔버릴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그게요. 좋은 건 아닌데 뭐 어느 정도 허용할 수밖에 없지 않냐. 좀 요런 사실 이상적인 건 음악 안 들으면서 하는 건데 예. 그게 좀 힘들 것 같아요. 예. 자, 그리고요. 예. 그 다음에 시험 때 뭐 문제를 잘못 읽어갖고 막 이렇게 풀이해서 실수를 많이 합니다. 뭐 요런 말이 있어서 사실은 진짜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시험 아무리 문제를 많이 풀어도요. 시험장에서 그러니까 오히려 문제를 많이 풀어본 학생들 같은 경우 이런 경우가 많은데 문제에는 분명히 다른 소리가 쓰였는데 자기가 맨날 푼 거랑 똑같다고 생각해서 그냥 막 풀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뭐 항상 그러니까 시험지 보면 문제 잘 풀라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험지 분석을 잘해야 됩니다. 시험지 분석을 이런 경우를 막기 위해서 시험지 분석을 해야 돼요. 이런 분석을 안 하고 넘어가면은요. 얘 수학 실력 좋아요. 얘 수학 실력 좋아요. 수학 잘하는 애인데 맨날 문제집 풀다 보니까 똑같은 게 뻔한 게인 줄 알고 잘 보면 A를 말하는 것 줄 알았는데 그래서 맨날 A라는 문제가 유형이 맨날 뻔하게 나오니까 A를 말하는 것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문제에선 A 프라임을 말했다는 거죠. 살짝 꼬아놓은 거예요. 근데 얘가 A만 하는 줄 알고 그냥 풀었더니 틀린 겁니다. 그래서 사실 객관식은 그나마 보기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럴 확률이 조금 낮은데 서술형이나 단답식 주관식은 그냥 답 쓰면 끝이거든요. 뭐 그런 경우가 좀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었잖아요. 다음 중간고사에서 좀 문제가 있었는데 기말고사를 중간고사 시험지를 철저히 분석 안 한 상태에서 기말고사를 보면 똑같은 실수 또 한다고요. 수학을 못해서 틀린 게 아니에요. 얘는 문제풀이 습관 때문에 틀린 겁니다. 문제를 제대로 읽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문제를 제대로 읽으라는 그걸 갖다 애한테 말해주되 그 직접 어머님께서 말씀하신 것보다 더 좋은 거는요. 시험지를 갖고 분석할 시간을 주는 거예요. 분석하라고. 지 스스로 분석을 시켜야 그래야 고쳐져요. 뭐 문제 잘 봐라고 아무리 어머님들께서 말씀을 하셔도 그건 쉽게 고쳐지는 건 아니고요. 지가 왜 이렇게 어이없이 나간지를 직접 확인을 해야 돼요. 근데 실제 너무 많은 애들이 시험지 분석을 안 하고 그냥 시험 끝나면 부담감 때문에 그냥 놀아버리고 그냥 시험지 분석을 너무 많은 애들이 안 합니다. 그래서 그것조차도 좀 그래서 맨날 보면은 잘하는 애들은 잘하는 거 못하는 애들은 못하는 거예요. 잘하는 애들은 틀리질 않기 때문에 분석할 게 없죠. 그래서 그냥 90점 이상이면은 그냥 한두 개 보고 근데 못하는 애들은 틀린 게 너무 많으니까 분석하기가 짜증나는 거예요. 이거 해봤자 시험지 펴봤자 옆에 있으면 엄마한테 괜히 한 대 또 맞을 것 같고 그러니까 때리시지 마시고요. 엄마는 너를 다 이해한다 해갖고 진짜 어머니는 나는 너를 이해할 수 나는 너를 이렇게 사랑하니까 난 이해해 줄 수 있다 하면서 어떨 때는 좀 그런 식으로 해요. 근데 시험지 분석은 꼭 해야 됩니다. 진짜 거의 막 형편없는 시험지도 분석은 해야 돼요. 예, 그건요 필수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고2 이과생입니다. 뭐 수학을 좋아하고 하는데 주변에서 늦어도 겨울방학까지 이과 수학 진도를 모두 마쳐야 하고 하는데 선생님 생각은 어떠신지? 맞습니다. 예. 겨울방학 때까지 마치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기출을 보죠. 사실 뭐 가장 이상적으로는 고2 여름방학 때까지 진도 다 끝나고 여름방학 때부터 여름방학 때 이제 기하 벡터랑 뭐 적분 통계까지 마침과 동시에 기출 문제를 이제 수험부터 이렇게 봐가는 게 좋은데 늦어도 고2 겨울방학 때까지는 무조건 마쳐야 됩니다. 그거는 맞아요. 그거는 그렇습니다. 이과 같은 경우는요. 그리고 문과는 가능하면은 고2 여름방학까지 마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올 수능 수학 출제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꼭이라고 되는데 저 올해 수능 출제위원 아닙니다. 예. 이거 착각하신 것 같은데 농담이고요. 만점자 1% 예정이라고 하는데 근데 여기 혹시 재수생 어머님들 계십니까? 재수생요? 다 고3 어머님이시죠? 자, 이게 사실은 1%라고 해서 애들이 뭐 만점자 많이 나온다고 해서 안심하고 있는데 지금 상태로 가다 거의 재수생이
1%다 이렇게 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이게 고3 애들이 진해 그게 아니란 걸 알아야 되는데 요새 재수생이 가면 갈수록 늘어나고 요새는 뭐 재수 저희 때만 해도 재수하면 좀 그랬는데 요새는 뭐 재수는 거의 필수 다 하잖아요. 재수요. 너무 많이 해요. 그래서 일단은 요거 자체가 오히려 고3들한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수능 수학 출제 쉽게 나온다고 해도 항상 그래요. 예. 저희 그 카이스트 선배가 용인외고에 저 수학 교사로 계시는 선배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래서 뭐 홍 박사님이라시는 분인데 맨날 만나면 뭐 술 한잔 하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준교 후배 왜 나는 수학을 이렇게 쉽게 냈는데 왜 나는 시험을 쉽게 냈는데 왜 애들을 어렵다고 할까? 왜 그럴까? 준교 후배 난 도대체 그 이유를 모르겠어 막. 출제자가 아무리 쉽게 내도요. 그 애들이 또 그건 다른 문제거든요. 올해도 뭐 평가원 자체에서 자체 난이도는 쉽게 낸다고 했는데 그게 그렇게 만점자 많이 나오고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무리 쉽게 나와도요. 똑같아요 결국엔. 그러니까 뭐 난이도 자체는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기출문제에 준해서 하시돼요. 근데 뭐 글쎄 모르겠으면 개인적으로 뭐 그렇게까지 어렵게 나올 것 같진 않은데 근데 특히 문과 애들한테는 되게 어렵게 느껴질 겁니다. 이과는 제가 볼 때는 뭐 작년 수준까지는 작년에 이과 어려웠습니다. 작년 수능이요. 근데 제가 볼 때 문과는 애들 느끼기에는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올해 수능은 체감 난이도는 만만치 않다. 왜? 문과 미적분 추가되어 있으니까 그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